밝은 대낮에 모모, 우리의 아름다운 소녀가 남친의 유혹에 빠져들며 가슴이 요동치게 해. 물론 그녀는 그럴 수 없어. 자신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필요 없어. 모모가 몸을 돌려 그 악당의 얼굴에 강렬한 발차기를 날려. 하지만 그는 더 강해. 그 공격을 막아내네. 양쪽이 격렬하게 싸우지만 승리는 그 깡패에게 돌아가. 그리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그 청년이 돈 없는 여자를 싫어하고 거부당한 채 버려지네. 화가 치밀어 그 자리에서 헤어지네. 모모는 속이 타서 해산물 이름으로 욕을 퍼부어 그녀의 친한 친구와가 할 말을 잃게 해. 알다시피 그 녀석은 모모의 첫 남친이었어. 그를 좋아한 이유를 물으면 그녀는 그가 자신이 동경하는 배우 타카쿠라켄과 닮았다고 말해. 친구들은 그런 영화 속 남자 타입이 이미 멸종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녀를 슬프게 해. 그녀는 밖으로 나가 속으로 중얼거리네. 내 지루한 인생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줘.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갑자기 그녀는 옆반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한 청년을 발견해. 그 녀석들 완전히 미친 짓을 해. 종이 뭉치를 던지며 돌멩이를 집어넣어. 불의의 일에 맞닥뜨린 그녀. 모모는 주저없이 그 낯선 친구를 도와. 그녀를 보자 그 소년들은 멈춰서네. 켄은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 못해. 모모는 떠나며 세상에 똑똑한 놈들만 남은 건 아니겠지 생각해. 큰 스트레스를 안고 교실로 가는 중 갑자기 그 이상한 녀석이 다가와 그녀를 부르네. 그는 오해해서 그녀가 자신을 좋아해서 구해준 줄 알아. 그는 책벌레 같은 고지식한 녀석으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갑자기 예쁜 소녀가 다가오니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도 자신처럼 신비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모모는 그 녀석의 이상한 말에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그녀는 말해. 난 외계인을 믿지 않아. 켄아, 다른 사람 찾아가. 켄은 미확인 현상에 완전히 빠져 있어. 그게 진짜라고 믿어. 그는 신문에 나온 증거를 보여주며 모모를 화나게 해. 이미 헤어진 참에 또 이런 미친놈을 만나다니. 그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켄을 바보, 오타쿠라고 비아냥거려. 그게 바로 그가 친구가 없는 이유야.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듯해. 그래서 그는 조용히 떠나려 해. 하지만 켄이 너무 불쌍해. 그녀도 화가 좀 가라앉아. 그래서 다시 위로해. 그래서 다시 켄을 안심시켜. 하지만 그는 충격으로 반응이 없어. 그런 욕을 들었으니 누가 참아. 그녀는 책을 돌려주며 외계인은 믿지 않지만 마귀는 믿어. 그래서 켄이 웃으며 세상에 그런 영적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런 영적 일처럼 갑자기 두 아이가 학교 전체를 뒤흔들며 다툼을 벌여. 모모는 말해. 내 할머니는 유명한 영매사야. 네가 마귀를 부정하니 제사 보는 걸 본 적 있어? 그리고 마귀가 존재한다고? 그는 여전히 마귀가 없다고 주장해. 반대로 모모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확신해. 그들의 친한 친구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즐거워. 모모가 이렇게 창피한 적 없었어. 마침내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도전을 제안해. 만약 그녀가 마귀의 존재를 증명하면 켄은 평생 그녀의 부하가 돼. 그 말을 듣고 그는 오케이해.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지켜 UFO를 보여주겠다고. 그날 밤 젊음의 열정으로 켄과 그녀는 증거를 찾기 위해 헤어져. 그녀는 버려진 병원으로 가. 켄의 말대로 UFO의 성지라고 하니 그녀는 무섭지만 그의 말에 따라 지붕으로 올라가. 그는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해 실험한다고 말해. 그의 논리가 단단해. 그래서 그녀가 찾을 거라 확신해. 반대로 청년은 모모가 말한 영적 장소로 가. 마귀를 믿지 않지만 아니 새까맣게 어두워서 그는 두려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증명하려 해. 세상에 마귀나 외계인은 없다고. 갑자기 켄의 곳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를 겁에 질리게 해. 다행히 그들은 여전히 채팅으로 연락해. 그 덕분에 조금 나아져. 모모는 마귀를 본 적 없지만 할머니의 일로 믿어. 그래서 켄이 덜 무섭게 해. 그녀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키웠어. 그 말을 듣고 전화저편이 침묵해. 그녀는 과거를 이야기해.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집을 나갈 때 하늘을 가리키며 안녕을 빌어야 했어. 그때는 순수했어. 그래서 어디서나 그랬어. 결과는 친구들이 그녀를 이상하다고 봐. 하지만 안 하면 할머니가 야단이었어. 그녀는 그 고통을 참았어. 좋아하는 친구의 장난보다. 그 어리석은 주문 때문에 외로워졌다고 생각해. 그녀는 할머니와 말도 안 해. 하지만 누군가 가족을 비방하면 그녀는 참지 못하고 때려.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들과 어울릴 필요 없어. 그들이 할머니의 일을 조롱하는 걸 싫어해. 사실 모모는 할머니처럼 영적 일을 좋아해. 그게 특별하니까. 그게 켄이 마귀를 부정하자 그녀가 도전한 이유야. 반대로 켄이 외계인을 믿는 이유를 묻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증명하고 싶다고 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켄은 피 묻은 발자국과 주름진 노파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봐. 특히 그 노파가 자신을 빨아주겠다고 하며 대가로 자신과 관계를 요구해. 켄은 겁에 질려 즉시 도망가. 모모의 만류를 무시해. 이제 증명은 무슨 소용? 목숨이 먼저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하지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모모가 아는 대로 마귀를 만나면 도망치면 잡혀. 그는 멈추라고 조언하지만 켄은 스스로를 안심시켜 눈이 잘못 본 거라거나 그 노파가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이 사건은 완전히 진짜야. 만약 그에게 지면 저주를 받을 거야. 모모가 아는 대로. 곧 전화가 끊겨 그녀를 걱정하게 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곳에서 외계인으로 보이는 자들이 나타나. 이건 정말 무서워. 그래서 그녀도 도망치려 하지만 안 돼. 깨어나 보니 세류 행성에서 온 새 녀석에게 제압당해. 새 녀석에게. 그녀는 겁을 먹지 않고 그들에게 옷을 돌려달라고 해. 하지만 이미 산산조각 나서 이제 없어. 돌려받고 싶어도 그들의 목적은 실험 때문이야. 알다시피 그 종족은 수컷만 있어. 기술로 번식하려 하지만 그럼 영원히 발전하지 못해. 그래서 인간 여성을 이용해 아이를 낳고 쾌락을 느끼며 번식하려 해. 그들은 남자의 그것을 업그레이드해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자궁과 난소를 연구하려 해. 그 말을 듣고 모모는 겁에 질려. 아직 순결하니까. 내 순결은 타카쿠라켄에게만 비롱이야. 그래서 거부해. 그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외계인에게 당하는 것보단 나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변종들은 그녀를 흥분하게 만들어 몸이 뜨거워지게 해.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울리고 놀랍게도 켄이야. 그가 마귀에 들어서 그녀를 구하러 와. 그는 통제되지 않고 즉시 두 녀석을 쓰러뜨려. 그는 이미 노파에게 사로잡혔어. 모모도 도움을 요청해. 외계인들이 즐거워해. 전화로 이동하는 기술 정말 환상적이야.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구할 사람은 바로 그야. 노파는 켄의 몸으로 외계인의 그것을 사냥해. 그는 강해. 즉시 원래 형태로 변해. 양쪽이 서로의 그것을 노려 하늘을 뒤흔들며 싸워. 원거리 공격으로 그 변태들은 마귀 형태의 켄을 다치게 해. 이건 처음 보는 적수야.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그것들 넘겨달라고 해. 그것들 넘기면 켄은 외계인을 좋아하니 바로 동의해. 어릴 적 그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리 불렀어도 UFO가 나타나지 않으니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봐. 자신만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그녀를 소중히 여기네.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모모는 감동해. 그는 괴물이 되더라도 그녀를 구하겠다고 해. 그 안의 힘은 점점 강해져 켄을 마귀로 변화시켜. 그녀도 기운을 북돋워. 하지만 외계인의 기술은 너무 강해. 한 번 맞으면 산산조각 날 것 같아. 그 녀석은 관계를 강요하며 켄 같은 적과 친구하고 싶지 않아. 위험에 처해 모모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려. 그녀 안에는 기라는 영적 힘이 있어. 그걸 풀면 사고나 병을 피할 수 있어. 그때는 할머니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귀와 외계인을 보니 바로 따라해. 즉시 주변 공간이 파괴되어 모두를 놀라게 해. 켄은 그녀가 초능력을 쓰는 줄 알아. 그 변태의 힘도 모모 안의 에너지를 막을 수 없어. 그녀의 차크라가 깨졌어. 위기에 몰려 그 힘을 얻으니 그녀는 복수를 시작해. 익숙한 발차기를 날려. 이번에는 그 녀석이 막지 못해. 그들의 우주선도 땅으로 떨어져. 그래서 그는 제압당해 그녀를 공격해. 다행히 모모 안에는 많은 차크라가 있어 막아. 동시에 그녀의 힘으로 노파의 마귀를 밀어내. 하지만 그 노파의 저주는 너무 강해.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켄의 그것들 그녀가 쥐고 있어. 그걸 쥐고 있으면 저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돌려받고 싶으면 켄이 잡힌 터널로 와서 시험해봐. 모모는 화가 나서 노파를 욕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은 UFO와 함께 떨어져. 다행히 살아있어. 사건 후 모모는 세상에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어. 반대로 켄은 마귀가 있다는 걸 믿어. 그의 그것을 잃었으니까.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어. 그녀는 켄의 저주를 억누르려 해. 그가 마귀가 되지 않게. 마귀가 되면 그들은 모든 걸 잃어. 그들은 모든 걸 잃었어. 가족과 마주하는 게 불가능해. 켄은 저주를 풀기 위해 노파를 찾아가서 이겨야 해. 그는 옷을 다 벗어 그녀를 당황하게 해. 조금 두렵지만 그녀는 켄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가.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휘말렸다고 자책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서로 함께 가자고 격려해. 실은 그는 옷을 벗은 건 그녀에게 주기 위해서야. 하지만 말 못해. 그런 그를 보니 어리석지만 귀엽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쳐 사랑처럼. 그녀는 웃으며 그의 풀네임을 물어. 그는 타카쿠라켄이라고 해.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 이름과 같아. 모모는 이 바보가 그녀의 이상형과 같은 이름을 가진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켄의 저주 때문에 그는 마귀가 돼. 그녀를 경고해. 그녀는 경고를 무시해. 노파의 얼굴이 나타나. 그것들 빨라고 하자. 그녀는 켄을 벽에 치네. 조금 아프지만 그녀에게 감사해. 그녀는 앞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 오케이. 그냥 오칸이라고 불러. 그 이름은 그녀가 그의 신비로운 취향 때문에 지은 거야. 그래서 아무 의견 없어. 그렇게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가. 즐거운 중에 그 못된 녀석이 커다란 방귀를 뀌네. 모모는 그걸 참지만 속이 쓰라려. 보통 남자가 여자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 지금은 밝아서 노파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보통 마귀는 빛을 무서워하니까.
그녀의 집은 신성한 사원이야. 그녀는 할머니가 남자에 대해 엄격하다고 말해. 그래서 그는 조심해. 문으로 들어가자 옥한의 몸이 타오르네. 그녀는 이해 못하고 캔을 물에 밀어. 위에서 부적이 보이네. 전체 사원이 마귀저항 결계로 덮여 있어. 그는 강한 저주를 지니고 있으니 당연히 영향을 받아. 옥한은 아직 살아있지만 아파. 오늘 그는 온몸이 고통받아. 죽을 뻔했어. 모모는 부적을 풀어. 그가 들어갈 수 있게 해. 그는 두려워하지만 그녀가 안전하다고 하니 오케이. 어디 다치지 않았어? 그는 온몸이 아프다고 해. 그녀는 그의 머리를 보고 웃어. 너무 웃겨.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부르지만 안 계셔. 캔의 저주를 억누르기 위해 할머니의 힘을 빌릴 참이었는데 집에 없으니 곤란해. 방법 없어.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 그는 문을 닫고 그녀가 옷을 벗는 걸 봐야 할 것 같아. 2초 후 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거의 그것을 보일 뻔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손을 놓아 저주가 재발해. 그녀는 그를 벽에 기대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 그리고 재킷을 던져 마치 선물처럼. 게다가 그의 그것이 사라졌는지 물어. 그는 부끄러워하지만 사실이야. 그녀는 남자가 중요한 부분을 잃는 기분을 조금 이해해. 그녀는 노파가 그의 그것을 쥐고 있다고 하니 보려 해. 열어보니 없어. 그녀는 그걸 보고 웃으며 나한테 보여줄까? 옥화는 귀중한 걸 잃었지만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니 거부해. 그들은 다시 다툼을 벌여. 모모가 도전을 제안한 탓에 이렇게 됐다고. 그는 신비로운 얘기를 늘어놓아서 그녀가 도전한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 이제는 그것들 잃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캔은 항상 혼자였어. 친구를 원했어. 갑자기 그녀가 도와주니 친구가 될 수 있겠다고 희망해. 발생한 일 후 그는 그녀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해. 분명한 건 나 같은 녀석은 그녀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려 미안해. 사건 후 그녀는 그냥 내버려둬. 그 말은 슬퍼. 그녀를 위험에 빠뜨려 미안해. 그녀를 내버려둬. 그 말은 슬퍼. 옥한을 욕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끊지 말라고. 그는 스스로 사회에서 격리됐다고 상기시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신비로운 얘기를 하듯이 해. 난 그걸 싫어하지 않아. 그런 위로에 캔은 조금 나아져. 하지만 그는 그녀를 못생겼다고 해. 모모를 화나게 해.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지도. 다시 싸워.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두 친구의 주의를 끌어. 그녀는 전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 할머니는 집에 2종이 있어. 하나는 인간용, 하나는 악령용. 이 경우 무서운 게 집까지 왔어. 모모는 부적을 풀었지만 다시 붙이지 않은 걸 깨달아. 그들은 뒷문으로 가 결계를 세우려 하지만 집 전체가 포위됐어. 이 장면은 익숙해. 외계인처럼. 모모는 옥한에게 도망치라고 하지만 돌아보니 모든 출구가 막혔어. 그녀는 부적을 다시 붙이려 하지만 캔이 막아. 지금 그는 그와 합쳐졌으니까. 더 나빠진 건 그녀와 캔이 코피를 흘려. 뭔가 독이 그들을 공격해. 하늘을 보니 거대한 기계야. 그 기계는 그들을 나쁜 놈으로 보고 공격해. 모모는 빠르게 캔을 밀어 그 공격을 피해. 그들은 놀라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 수 없는 생물이 바람으로 그들을 날려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 외계인처럼 이 녀석도 그것을 원해. 모모는 이게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어. 옥하는 다른 악령이 그를 사로잡은 줄 알았어. 그는 말해 이건 외계인이야. 미국 플라투스 마을에서 처음 발견된 거야. 하지만 이해가 안 돼. 종소리는 악령을 위한 건데 반응해? 캔에 따르면 영적 현상을 자주 보는 사람은 UFO도 봐. 즉, 마귀와 외계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 그 로봇은 검은 연기를 뿜어 그들을 약하게 해. 모모는 그걸 보고 독 때문에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해. 그녀는 캔의 저주를 억누르고 있으니 자유롭게 싸울 수 없어. 게다가 그의 몸이 마귀 형태로 변해. 다른 곳으로 가서 그는 모모의 도움으로 몸을 통제할 수 있어. 파괴된 장면 앞에서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네.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맞서. 노파의 힘으로 옥하는 그녀를 보호할 수 있어. 그녀는 저주를 풀어 그의 몸을 강화해. 캔은 외계인이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고 깨달아. 이건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래. 말이 끝나자 그 생물이 그들을 보고 공격해. 다행히 폭발은 그들을 해치지 않아. 모모는 여전히 힘을 완벽히 통제 못해. 저주를 풀면서도 그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옥하는 시도해. 만약 성공하면 그들은 마귀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에 몰려 그들은 발전해야 해. 그녀는 머리를 집중해 성공적으로 옥한을 변화시켜. 하지만 너무 느려. 그래서 그 괴물이 공격해. 이번에는 다행히 캔이 다른 형태로 변해. 갑자기 모모는 그가 더 멋지게 보여. 목소리도 자신있게 변해. 그의 몸속에서 힘이 솟아. 하지만 그게 노파의 변태임이라니. 슬퍼. 그녀는 할 말이 없어. 캔의 성격이 계속 변해. 유용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인생을 싫어하네. 그래서 그 생물이 공격할 기회를 줘. 그녀는 걱정해. 그가 산산조각 날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야. 속도로 캔은 그 괴물의 몇 손가락을 잘라. 이건 본능적으로 한 거야. 노파의 능력이야. 모모는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이 상태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두 강자가 마주치니
눈빛으로 기술을 교환해. 옥한의 몸이 버티지 못해 공격받아. 첫 번째는 막았지만 두 번째는 그녀가 나서 그를 끌어낸 후 그의 몸이 저주임을 견디지 못해 온몸이 찢어지는 기분이야. 인간이 그런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 그 괴물의 손가락을 자른 건 대단해. 옥한은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어. 더 나쁜 건 모모가 이 녀석이 외계인이지만 스모 자세와 기술을 쓰는 걸 알아. 주변은 경기장이야. 손이 땅에 닿으면 승리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는 그녀를 천재라고 해. 믿음이 더해지니 그는 다시 변해. 계획은 다리 공격, 균형을 무너뜨려. 그녀는 초능력으로 쓰러뜨려. 처음에 그녀는 속도로 피해. 그 다음 앞으로 쏘아. 그 괴물의 다리를 부수네. 오른손으로 저주를 억누르고 왼손으로 영역을 써. 그들의 생각처럼 손이 땅에 닿으니 그 생물이 무너져.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으려 해. 주의를 잃어. 모모는 잡혀. 옥하는 움직일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그녀는 외계인에게 벽에 처박여.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겠지. 다행히 그녀 안에는 많은 영역이 있어. 버텨. 모모의 저주가 발동해. 그녀가 통제하지 않으니 5초 후 그녀는 옥한을 미워해. 손이 땅에 닿았으면 졌어야 했는데 그 괴물이 속임수를 써. 그녀를 화나게 해. 옥한은 그녀가 죽을까봐 저주를 풀라고 해. 그의 몸은 신경 쓰지 말고 그녀는 듣지 않고 직접 이기겠다고 해. 그를 안 잡으라고 해. 이 외계인 같은 녀석을 싫어해. 결과는 또 한 번 맞아. 여전히 저주를 통제하며 그렇게 연속된 강력한 주먹이 날아가 옥한을 겁나게 해. 하지만 모든 건 그녀의 계산 안에 있어. 벽에 작은 구멍이 생기니 마귀저항 결계를 쓸 수 있어. 즉시 옥한은 영역으로 끌려가. 결계에 걸리지 않게. 그 부적은 그녀의 할머니가 만든 거야. 마귀를 이길 만큼 강해. 그 괴물도 마귀처럼 취급되니 옥한처럼 피해. 몸이 점점 타오르며 그 쌍을 겁나게 해. 서로 안고 기도해. 모든 게 끝나자 놀랍게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와. 이게 모모를 기쁘게 해. 집이 파괴된 걸 본다면 죽을 뻔했어. 켄은 살아남아서 기뻐하지만 모모가 위험할 때 아무것도 못한 게 슬퍼. 한 번만 실수하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테야. 그의 머리 스타일이 변하자 그녀는 좋아해. 더 멋지게 생겼어. 하지만 전처럼 푸석푸석한 게 더 나아. 웃다 보니 그녀는 지쳐 쓰러져. 그리고 옥한 안의 저주가 터지니 그는 노파가 돼. 장면이 바뀌어 모모의 할머니는 유명인에게 점을 치고 있어. 그의 사생활을 다 마쳤지만 그는 부정해. 그래서 지쳐 집으로 가. 지역에서 유명하니 택시에서 영적 얘기를 물어. 갑자기 그녀는 내려. 운전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하지만 진짜는 위험을 느껴서 빨리 해결하러 가. 이쪽에서 옥한은 완전히 마귀가 돼 모모를 공격할 뻔했어. 다행히 세이코가 못으로 그를 때려. 아니었으면 죽었을 테야. 처음에 할머니는 손자가 못된 녀석을 데려온 줄 알았어. 하지만 오히려 괴물을 데려왔네. 정말 대단해. 모모의 할머니지만 세이코는 18살 같은 미인이고 장난꾸러기야. 남자를 데려오면 할머니가 먼저 뺏을지도. 두 노파의 전쟁이 시작돼. 옥한은 빠른 속도를 가졌지만 세이코의 영역이야. 그래서 제한돼. 모든 게 계산됐으니 뒤에서 공격할 때 그는 대가를 치러. 원에서 나가면 죽어. 그건 집을 보호하는 결계야. 못이 전투 도구야. 밖에서 박으면 안에 약물이 껴. 그래서 노파는 조심해. 세이코는 다가가며 도발해. 노파를 화나게 해. 그래서 그녀를 삼켜버릴 거야. 영원히 갇힐 수 없어. 맞아. 그녀는 잡지 않고 바로 끝낼 거야. 그래서 주문된 야구방망이로 옥한의 얼굴을 연속으로 때려. 결계 밖으로 나오니 불타. 그렇게 세이코는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려. 안에 있는 자는 노파가 몸을 잃을까봐 원에서 나오지 않아. 주도권을 잡으니 세이코는 장난스럽게 놀려. 결과는 옥한이 욕해. 노파가 자신을 욕하네. 그럼 자기 욕하는 거잖아. 세이코는 그냥 그래라고 해. 더 때려. 더 때려. 노파가 위기에 몰리니 옥한의 몸으로 위협해. 더 태우면 아는 녀석도 죽어. 듣고 세이코는 손자의 연인을 속인 녀석을 죽일 수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옥한은 영원히 작별해. 잠시 후 모모는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옥한을 찾아 내려가지만 없어. 오직 전투적인 할머니만 있어. 그는 켄에 대해 물으려 하지만 할머니가 욕해. 그런 장소에 갔어. 그녀는 인정해. 켄이 갔고 자신은 우연히 휘말렸어. 모모는 안경 낀 멋진 남자를 봤는지 물어. 할머니는 그런 녀석을 못 봤어. 악령은 이미 죽였어. 그녀를 걱정하게 해. 마귀를 믿지 않던 그녀가 왜 생각해. 과거의 한 말 때문에 할머니가 아직 화가 나. 자신은 가짜 영매라고 말하니 그녀는 장난치지 못하고 켄의 위치를 물어. 하지만 안 돼. 그녀는 무릎 꿇고 사과해. 과거의 바보 같은 말을 빌고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해. 결과는 정전에서 그를 찾아봐. 말이 끝나자 그녀는 할머니를 욕해. 그렇게 그녀는 달려가. 옥한에 대한 생각으로. 그는 조용히 사과해.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은 줄 알았어. 화가 나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네. 나를 걱정하게 해.
옥하는 무슨 일이지만 사과해. 내가 살아있어서. 2초 후 할머니가 와서 언제부터 마귀와 친구가 됐어. 그녀를 놀라게 해. 옥한의 저주는 사원에 의해 통제돼. 모모처럼.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돼. 할머니는 그녀를 속인 걸 욕해. 반대로 세이코는 그녀가 너무 열심히 하니 사랑하냐고 해. 그는 부정해. 켄의 그거들 잃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 귀중한 게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는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둥지로 가서 싸울 거야. 그리고 자신도 초능력을 쓸 수 있다고 해. 할머니는 이해 못해. 모모는 외계인에게 잡힌 걸 이야기해. 영역을 깨우고 그녀처럼 됐어. 세이코는 UFO 같은 걸 믿지 않아. 결국 모모는 초능력을 가졌으니 옥한의 저주를 막아. 세이코는 손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노파와 관련된 건 위험해. 과거에 그녀는 백수의 노파로 알려졌어. 현대의 강력한 요괴야. 그런 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최근에 그녀는 그 터널에 산다. 세이코는 가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어.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지리령이 뭐냐고 물으면 강하게 연결된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야. 자신의 영역에서 그 영혼은 무적냐. 영매라도 이길 수 없어. 지금은 더 무서워. 노파가 그 터널의 지리령과 합체했어. 이런 식이면 불교의 신이 아니면 손자와 그 녀석이 살아 돌아올 수 없어. 할머니의 조언은 가지 마라. 젊음을 지켜. 가족은 이제 2사람이야. 백발이 청년을 보낼 수 없어. 더구나 모모는 버릇없지만 사랑하는 손자야. 저주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만둬. 그녀는 거부해. 그는 켄이야. 이름만으로 충분해. 지난 이틀 동안의 일로 더 도와주고 싶어. 듣고 세이코는 욕해. 사랑했구나.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니. 그는 옥한을 물어 그녀를 시집 보낼까. 그녀를 부끄럽게 해. 이런 할머니와 사는 건 재미있지만 짜증나. 모모가 결정했으니 할머니는 도와. 이건 노파와의 속도 게임이야. 그녀는 자신의 다리에 자신 있어. 도발하면 따라올 거야. 세이코는 터널 위치를 그려 도시 안에 있어. 그래서 그들을 유인해. 노파를 밖으로 끌어내 힘을 약화시켜. 그녀는 말해. 내 다리가 어떻게 그 속도에 따라갈 수 있겠어. 왜 부적을 터널에 붙이지 않았어? 세이코는 담배를 피우며 이해는 바보지만 말이 많아. 본래 그녀는 도울 수 없어. 힘은 이 땅의 신에게서 빌린 거야. 도시를 떠나면 쓸 수 없어. 그래서 유인 계획은 변하지 않아. 노파와 속도를 겨루는 건 마귀 형태의 옥하냐. 모모는 그를 업고 저주를 통제해 변하게 해. 옥하는 말에 마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 2번만. 만약 일이 생기면 그녀가 위험해질까봐 세이코는 이제부터 전투 능력을 키우라고 해. 당장 가지 말고. 켄은 사이타마처럼 훈련해. 모모는 영적 힘을 키워. 다시 말하지만 난 도울 수 없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강해져. 미래를 되찾아. 오늘은 쉬어. 내일 훈련해. 옥하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젊어? 물어. 어머니가 중학교도 안 끝나서 낳았나? 그녀는 장난치지 말라고 해. 옥한의 사과를 받아. 그녀가 괴물을 혼자 이겼을 때 그는 자신을 그녀의 친구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할머니는 그가 너무 생각한다고 해. 난 화 안 났어. 그는 그 일에 대해 불평해. 그녀는 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네. 모모는 그가 전투할 때 멋졌고 귀엽다고 해. 하지만 조금 바보야. 다음에 또 구해줄게. 다음 날 훈련이 시작돼. 할머니는 여전히 TV를 봐.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 옥한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모모는 안 돼. 가면 저주가 발동할 테야. 나도 따라가야 해. 누가 여자가 그런 걸 봐? 세이코는 오케이 해. 옥한의 그거들 봐. 어차피 사라졌으니까. 켄은 여자가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들은 방법을 물어. 하지만 할머니도 몰라. 심지어 그녀가 손으로 저주를 막는 것도 설명 못해. 그녀에게 어떻게 한 건지 물어. 나한테 가르쳐. 모모는 옥한의 길을 봐. 영역으로 그 빛을 쥐고 저주를 막아. 이제 그녀의 눈에 모든 게 기야. 그걸 잡으면 일정 범위에서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 가장 강력한 건 초능력을 깨울 때야. 모든 걸 주인공처럼 느껴. 이제는 가라앉았어. 쓸 수 없어. 세이코는 눈을 감고 상상하라고 해. 눈에 너무 의존하지 마. 그게 약점이 돼. 길을 잡으면 다른 감각으로 할 수 있어. 듣고 그녀는 따라해. 결과는 옥한을 마귀로 만들고 그는 한계에 다다라. 지금은 모든 걸 보여주네. 그걸 잡으면 그녀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가장 강력한 건 깨울 때야. 자신처럼 느껴. 그때의 상상은 현실이 돼. 그녀를 무적로 만들어. 이제는 가라앉았어. 쓸 수 없어. 세이코는 눈을 감고 상상하라고 해. 눈에 너무 의존하지 마. 그게 약점이 돼. 길을 잡으면 다른 감각으로 할 수 있어. 듣고 그녀는 따라해. 결과는 옥한을 마귀로 만들고 그는 한계에 다다라.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네. 모모가 그걸 막아서 집안에서 사고를 방지하려 했지만 결국 세 사람이 숨가쁜 추격전을 벌이게 됐어. 결국 켄이 이겼지만 외적으로만 이긴 거지.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 어찌 2할머니와 손녀가 이 광경을 봐야 하겠어? 이때 그 할머니는 모모의 무적 힘을 어떤 이유로 봉인당한 걸 깨달았어. 들으면 멋지게 들리지만 풀어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해야 해. 그 힘을 완전히 되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일단은 이 아이를 먼저 도와야 해. 갑자기 저주가 더 강해지면서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어. 오직 모모만이 투보 할머니의 무시무시한 얼굴과 마주했고 서도 생명이 위협받아 움직일 수 없게 됐어. 그 할머니는 자기 저주가 옥한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의 죽음 방식을 선택하라고 했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만약 원한다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만약 원한다면 그 할머니는 언제든지 그들을 로그아웃 시킬 수 있어. 그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켄이 만난 모든 사람을 위협하며 모모를 오늘 밤 터널로 오게 하려고 해. 아니면 켄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일 테니까. 바로 그 후 모든 게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모모는 일어난 모든 걸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야 했어. 결과적으로 그날 밤 그 커플은 영매사 복장을 갖추고 적과 싸우러 갔어. 전혀 원하지 않지만 모모의 성격을 알기에서는 그냥 안아주며 죽지 말라고 빌었어. 오랜만에 할머니가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후 두 사람은 자전거 대신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 켄은 이런 옷차림에 부끄러워했어. 그 친구는 극도로 화가 났지만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해치려 하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잠시 후 그들은 터널에 도착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소름 끼치는 기운이 맴돌아. 모모는 켄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야. 공평하게 하자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나란히 서서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서로를 건드렸어. 소녀가 계획을 물었을 때 옥하는 그 할머니를 도시에서 멀리 유인해 영적 족쇄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어. 그때 그 할머니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들의 편이 이길 수 있어. 모모는 거대한 외계인을 이겼으니 이 할머니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들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어. 투보 할머니는 거대한 머리가 되어 모든 탈출로를 막았어. 옥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 친구에게 물었지만 그도 모를 뿐이었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저주의 힘을 사용해 켄을 마속도 형태로 바꿨어. 하지만 불과 2초 후 다시 인간 형태로 돌아왔어. 그들은 그 할머니가 언제든지 그 아이를 옥한에게 돌려주고 저주를 없앨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어. 그 할머니도 그들이 저주를 이용해 형태를 바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하지만 이건 그 할머니의 영역이야.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거야. 커플은 2개의 거대한 입에 의해 위협받았어. 집에 있는 할머니의 조언을 떠올리고 모모는 즉시 투보 할머니를 도발했어. 그 할머니가 다른 사람과 경주하는 걸 두려워해서 이런 힘을 쓰는 거냐고 물었어.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 그 할머니는 자신 있게 그 두 사람과 추격전을 벌이기로 했고 자신의 다리에 자신 있으니 먼저 도망가도 괜찮대. 모모의 뜻대로 따라줄 테지만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녀는 추격전 규칙을 제시했어. 목적지는 없고 시작 전에 그 할머니가 10분을 세야 해. 이건 필수 규칙이고 따르지 않으면 투보 할머니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너무 도발당하니 그 할머니는 당연히 즉시 동의했어. 모모는 옥한에게 빨리 달아나라고 재촉했고 그 청년은 방금 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뻐했어. 계산상 10분 안에 그들은 완전히 터널에서 탈출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된 게 달릴수록 출구는 멀어지고 그 할머니는 속임수를 써서 이미 세기를 끝냈어. 결과적으로 모모가 제압당했어. 옥하는 친구가 목이 졸리는 걸 보고 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투보 할머니는 켄에게 또 10분을 주며 계속했어. 그 아이는 그 할머니의 가슴을 물어 그 악령을 공포에 떨게 했어. 예상치 못한 공격에 상대는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 켄이 입은 옷이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단 걸 깨닫고 그 할머니는 그의 몸속으로 숨어들었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엔 그들이 그냥 아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주술사와 관련이 깊어 이렇게 준비한 거였어. 모모를 먹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조여들었어. 그 할머니가 옥한의 몸속으로 들어간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 소녀의 영적 힘에 통제당하니까. 위기에 몰리자 모모는 눈을 안 뜨고도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이건 집에 있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였어. 목이 졸리는 게 너무 불편해서 투보 할머니는 소녀를 죽이러 달려들었지만 실패했어. 그렇게 그 할머니는 옥한의 몸속에 가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이때 승리는 거의 그 커플 쪽으로 기울었어. 그들은 기뻐하며 그 빌어먹을 할머니를 어떻게 괴롭힐지 상상했어. 왜냐면 속임수를 썼으니까. 하지만 이때 터널에 영적 족쇄가 나타나 그 할머니를 되찾으러 왔어. 그건 거대한 게 모양으로 나타나 아이들을 겁주며 쫓아왔어. 그 할머니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강력한 세력이야. 이곳에서 영적 족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니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 터널에서 달아났어. 영적 족쇄의 형태는 모두 비슷해. 죽은 자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개로 변해. 다행히 그 동물은 꽤 바보 같아서 커플은 더 달아날 수 있었어. 모모는 옥한의 몸속 저주 힘을 이용해 그 아이를 마속도 형태로 바꿨어. 이건 평소보다 어려웠어. 그 할머니의 몸이 강하게 저항하니까. 경이로운 속도로 그들은 순식간에 영적 족쇄를 따돌렸어. 그 할머니는 그들이 자기 힘을 이용한 데 화가 났어. 옥하는 갑자기 몸이 무거워져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알렸어. 그렇게 그들은 보호 울타리를 뚫고 아래 도시로 떨어졌어.
마속도는 모든 힘을 써서 피해를 최소화했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떨어졌고 켄은 고통스러워했어. 하지만 그 친구는 괜찮았어. 힘을 통제하기 위해 연습했지만 그 한계는 2번뿐이야. 거대 한계를 따돌린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어. 그것도 아래로 뛰어내려 주민들을 직접 위협했어.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 모모는 꽤 부끄러웠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족쇄가 여전히 쫓아오고 있어.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소녀는 친구들이 이런 장난을 하는 걸 들키는 게 두려웠어. 오카는 힘을 거의 다 써서 더 이상 멀리 달릴 수 없다고 경고했어. 한 번 더 최대 힘을 쓸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달려서 이제는 멈췄어. 계산상 이 속도로 가다간 그 개에 잡혀 도시를 빠지기 전에 먹힐 거야. 그래서 모모는 포기하지 않았어. 개 잡아먹일 수 없다고. 그래서 대담하게 오칸에게 그걸 눌러야 한다고 하며 건물 위로 달려가. 그걸 이용해 속도를 줄였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강해서 모든 걸 부수고 나갔어. 그래서 그 후 인간 형태로 돌아왔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됐어. 그들은 물 환경에서 개가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았으니 방해하려 했어. 모모는 이게 온천수라서 높은 온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초능력으로 소녀는 온천수 도관을 파괴해 거대한 개를 여기서 끝냈어.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 영적 족쇄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 그 몸의 근육이 점점 경직됐어. 게다가 색이 빨개지니 모모는 그 커다란 개를 먹고 싶어졌어. 오카는 말문이 막히고 소녀를 데리고 계속 도망쳤어. 도망친 줄 알았어. 하지만 갑자기 다른 악령 무리가 나타났어. 자기 자신을 묻고 보니 츠바사 할머니가 소노시에 큰 묘지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 거기엔 온갖 종류의 유령이 모여있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들에게 힘을 빌려줬어. 말하자면 이 도시는 그 할머니의 영역이야. 그래서 하늘 끝까지 도망가도 소용없어. 소녀는 한계에 다다랐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앞에 영적 족쇄와 수천 마리의 악령이 나타나기를 막았어. 위기에 몰리자 모모는 켄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으라고 했어. 방금 전 휴식 시간이 있었으니 이제 다시 마속도 형태를 사용할 수 있어. 켄은 걱정했어. 그래도 옆 도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안 하면 여기서 죽을 테니 그 아이는 새 친구를 믿었어. 츠바사 할머니는 그들이 한계에 다다랐단 걸 알았으니 다른 악령에게 알렸어. 커플도 준비됐어. 적이 달려들면 모든 힘으로 그들을 관통에 달아날 거야. 그래서 모모는 꽤 많은 걸 해야 했어. 켄이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 모모는 꽤 많은 걸 해야 했어. 저주를 억제하면서 초능력을 써서 자신을 방향 전환시키는 거야. 하지만 영적 족쇄는 이걸 예상하고 소녀를 먼저 막았어. 귀여운 소녀가 몸을 긴장시키며 버텨야 했어. 그 몸을 이용해 그들은 모든 힘을 써서 건물을 뛰어넘고 원래 길로 방향을 틀었어. 그들의 조화로운 협력이 그들을 소노시를 떠나는 기차로 날아가게 했어. 켄은 인간 형태로 변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소녀는 최고의 능력을 써서 날개를 만들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고 켄을 인간 형태로 바꿨어. 아니면 인간 형태로 착지하면 끝장이니까. 두 사람은 한계에 다다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켄은 마치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어. 소녀는 내장이 밖으로 쏟아진 줄 알았어. 갑자기 그들은 그 할머니가 이미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켄은 멀리 날아가 의식을 잃었어. 모모는 조금 나아서 초능력을 써서 그 할머니의 악령무리를 막았어. 그래서 게임은 여기서 끝났어. 그 할머니를 가장 화나게 한 건 그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거야. 소녀는 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아직까지 어린애를 이렇게 압도하다니. 상대는 모모에게 일본어로 말하라고 했어. 영어로 하면 이해할 수 없대. 소녀는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어. 이번에는 소녀의 초능력에 조여드는 걸 피하려고 츠바사 할머니는 영적 족쇄와 합체했어. 이 형태에서 그 할머니는 자신 있게 그들을 도망가게 허락했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어. 달리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을 때 모모는 한 초만 달라고 했어. 이게 상대를 놀라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 박자 늦췄어. 소녀가 움직이는 기차를 잡아타고 떠났어. 그 할머니도 모든 힘으로 쫓아왔어.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듣자 하니 츠바사 할머니는 100km/h로 달리는 백리 할머니로 불렸어. 이 기차의 최대 속도는 120km이니 소녀는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소녀는 위에서 모든 걸 도발하며 그 할머니를 격려했어. 상대를 화나게 하면서.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기차에 올라탔어. 기차가 항상 최대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따라잡은 거야. 그 할머니는 기뻐했지만 자기 영역이 아니란 걸 잊었어. 집 할머니가 말한 대로 도발하면 상대는 반드시 따라올 테니까. 모모는 이 기차를 그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여정으로 봤어. 앞에 최고의 주술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이코 할머니는 모든 걸 준비해 그 상대를 시고시로 환영했어. 위에서 모모는 그 할머니의 몸을 놓지 않았어. 소녀는 그 할머니가 오래 산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전투는 자신 쪽 승리야. 결계에 닿자마자 영적 족쇄와 그 할머니의 몸이 불타고 산산조각 났어. 그렇게 그 안에 소녀 영혼들이 모두 해방됐어. 그 특별한 커플은 안전해졌지만 눈앞의 걸 믿을 수 없었어. 켄은 깨어나 이곳이 어딘지 물었어. 자신을 죽인 줄 알았으니까.
서 할머니는 실제로 이렇게 폭력을 쓸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어. 그들은 버려진 터널로 가서 버려진 소녀 영혼들을 보내려 했어. 알아보니 그들은 모모와 비슷한 나이지만 고문당하고 잘려서 버려졌어. 그 소녀들은 악령이 되고 싶지 않았어. 영매사처럼 그들은 츠바사 할머니를 특정 규칙으로 쫓아. 그 할머니가 나타난 곳마다 원한에 가득한 소녀 영혼들이 있어. 아마 그 할머니는 해방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러 다녔겠지만 불문율이 있어.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아. 그래서 세이코는 폭력을 써서 모든 걸 저쪽 세계로 보냈어. 조금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모독하지 않아. 그들의 성질을 침입하면 반드시 저주받아. 이게 두 세상이 공존하는 법이야. 이 사건 후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와 축제를 열었어. 도대체 어떻게 개에 쫓겨 개처럼 달아났는데 모모는 여전히 먹으러 달려들었어. 켄은 용서를 구했어. 모든 게 끝난 후에도 삼키지 못하니까. 모모는 그 영화 DVD를 다 부수겠다고 협박했지만 상대는 안 무서워하고 켄을 금으로 만들어 보여주겠대. 켄이 안 먹는 걸 보니 그들은 그를 무능하다고 욕했어. 이렇게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누가 버려? 켄은 평소에 잘 먹는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방금 전 일 후에 개를 사 먹는 게 비논리적이야. 서 할머니와 그 아이는 그의 귀중한 걸 봐야 한다고 했어. 왜냐면 너무 겁쟁이 같으니까. 그 아이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며 왜 자기 물건을 보려 하냐고. 친구에게 SOS를 보냈지만 소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먹었어. 결국 켄은 돌아갔어. 두 할머니와 손녀 덕에 귀중한 걸 되찾았으니 감사 인사를 했어. 소녀는 그 친구에게 그 할머니를 무시하라고 했어. 개를 안 먹는 게 약한 척하니까 그럴만해. 켄은 돌아가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 다행히 모모가 이걸 알아채고 내일 만나자고 해서 켄은 기뻐했어. 그 친구와 함께할 친구가 생겼으니까. 다음날 학교에 가서 켄은 그 소녀를 항상 생각했어.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진정하라고 했어. 인사만 해도 그게 다야. 어젯밤에 연습했으니 초보처럼 보이지 않게. 놀랍게도 모모는 이미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갑자기 부끄러워서 마주칠 수 없었어. 특히 켄이 더했어.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 소녀도 켄을 좋아하니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살짝 건드리고 늦었대. 같이 가자고. 그 청년을 기쁘게 했어. 그들은 외계인들이 자기 부족이 번식만 한다고 말한 걸 이야기했어. 그래서 소녀를 잡아갔대. 모모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해했어. 켄에게 물었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말할지 몰랐어. 즐거웠지만 교실에 오니 켄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그냥 참아야 했어. 외계인 잡지 더미를 꺼내 읽으며 습관처럼 지루함을 달래. 이제 친구가 생겼으니 그자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아. 모모의 모습이 떠올라 그 청년을 기쁘게 했어. 갑자기 공이 얼굴에 날아왔지만 그냥 무시했어. 저쪽에서 소녀는 많은 걸 고민하고 있었어. 두 친한 친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없어졌고 이제는 영혼 잃은 얼굴이야. 소녀는 혹시 전 남친 집에 두고 왔나 싶어. 옆에 있는 아이는 차였나 보다. 화가 나서 전화를 부순 거라 생각했어. 모모의 기분은 최악이었어. 켄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 켄도 비슷했어. 마음이 공중에 떠 있어. 자기 자신에게 그 소녀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아침에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모모는 모든 걸 말했어. 자기 자신을 욕했어. 켄아,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면서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수업 중에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감정과 싸웠어. 모모는 그 외계인들이 속옷을 입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그들은 서로를 찾았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를 지나쳤어. 모르는 사이에. 모모는 남자아이들에게 켄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자기가 지은 별명으로 물으니 누가 알겠어. 켄은 옆에 서서 모모가 여기 있는지 물었지만 너무 조용히 말해서 아무도 안 들었어. 모모가 식당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찾았어. 소녀는 거의 눈앞에 있지만 마치 하늘 끝처럼 느껴졌어. 켄은 자기 자신이 싫어졌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꼈어. 소녀는 지루하게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어.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아침에 그 아이가 우울해 보였으니 모모는 서둘렀다고 생각했어. 켄이 피하려 할까봐. 검사를 하면서 옥하는 식당에 소녀는 남자들이 자주 먹는 빵집에서 검사를 하면서 켄은 여자아이 식당에 있었어. 두 사람 두세 개의 초콜릿 주위에서 맴돌며 찾을 수 없었어.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 켄은 자기 자신이 싫어졌어. 소녀는 지루하게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어. 아침에 그 아이가 우울해 보였으니 모모는 서둘렀다고 생각했어. 켄은 소녀가 많은 친구를 가졌으니 자신은 예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더 나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과 땅을 바라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두 슬픈 영혼은 우연히 서로를 찾았어. 지구의 끌림이 이빨을 부딪히게 해서 그들은 옆에 앉아있으면서도 몰랐어. 켄은 소녀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물었지만 아프다고 욕했어. 자기 자신을 찾아다녔단 걸 알으니 모모도 기뻐했어. 소녀는 그 말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했어.
왜 켄이 학교 주위에서 맴돌았는지 모르지만 피하는 줄 알았어. 방금 전키스 같은 장면을 모모의 친한 친구들이 보고 소문을 냈어. 말하지 않으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연인으로 오해받으니 커플은 얼굴을 숨길 곳이 없었어. 결과적으로 수치심을 떨치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말했어. 또 키스하러 갔어. 모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켄을 싫어하나 싶었어. 켄은 약한 위치지만 그래도 권리를 주장했어. 이게 두 친구를 더 연인처럼 보이게 했어. 닭이 말하고 오리가 말하듯 그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가버렸어. 하지만 방금 전 일을 생각하니 뭔가 잘못됐어. 이제 첫 친구를 잃으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지루할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니 두 알의 비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 모모는 친구들로부터 방금 전 남친과 키스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게다가 그건 안경 낀 오타쿠 같은 아이라서 소녀는 화가 났어. 아니라고 했지만 상대는 나타나 소녀에게 경고했어.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니 그들은 더 믿었어. 켄은 빌고 애원했지만 답이 없었어. 모모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켄을 슬프게 해서. 아침에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 외면하니. 여자아이들의 말에 압도당해 켄은 자기와 친구하는 게 소녀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용히 가버렸어. 모모를 조금 불편하게 해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웃고 넘기면 돼. 왜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해? 보통 소녀는 항상 그랬지만 그 청년에게는 아니야. 이게 그들의 관계를 더 확실히 했어. 수업이 끝나고 켄은 외롭게 가다가 우연히 소녀를 만났어. 소녀는 그를 만져주며 친절하다고 칭찬하고 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모모는 반대 방향에서 조금 죄책감을 느꼈어. 송은 켄이 낯선 소녀와 신나서 웃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켄이 친구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소녀가 먼저 말을 걸어오네. 하지만 모모 옆을 지나가자 그녀가 켄을 오타쿠 바보라고 험담하며 그저 꿈같은 순간에 빠진다고 비웃네. 내가 다 잃어버린 기분이야. 그 소녀는 켄에게 그저 꿈의 선물이라고 여겨. 어차피 그런 녀석처럼 누가 신경 쓸 리 없으니까. 이 말이 소녀를 화나게 해서 초능력을 써서 그 소녀의 머리를 때렸어. 소리가 나서 켄은 소녀를 알아챘어. 너무 불운하게 모모는 와서 안아주며 웃었어. 그리고 그 멍청한 소녀를 지나며 소녀는 그런 바보들이 켄의 매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남자를 유혹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머리에 화분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 밖으로 나오니 두 사람은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모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먼저 화해해야 했어. 입술이 부딪혀 키스처럼 돼서 그게 화나게 해서 장난을 당했을 때 평정을 잃었어. 소녀는 켄과 친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확신했어. 듣고 나니 켄은 기뻐하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 친구가 된 게 이미 만족이야.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는 믿기지 않는 일을 알리고 싶었어. 투보 할머니를 이겼는지 다시 물었어. 모모는 그렇다고 확신했어. 왜냐면 그의 총알이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방금 전 화장실에 갔을 때 두 발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 듣고 나니 모모는 배를 잡고 웃었어. 세이코 할머니도 어제 그걸 안 보여줘서 화났어. 이제 기쁘냐. 두 알의 비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그 아이는 소녀를 욕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웃는 게 말이 돼? 그 물건이 돌아왔으니 방심한 거야. 세이코는 그걸 보려 했지만 그의 새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보기 위해서야. 귀신 비추는 안경을 꺼내니 이상한 걸 봤어. 모모에게 그 인형을 가져오라고 해서 주문을 걸었어. 켄이 발을 물에 담그고 고양이의 부적을 붙여 안심시켰어. 바로 그 후 세이코 할머니는 부채로 그 아이를 때리며 욕했어. 소녀는 웃었고 켄은 두 사람이 장난친 것 같아서 화났어. 그 아이를 때린 후 모모는 그의 몸속에 저주가 아직 있다는 걸 봤어. 알고 나니 세이코는 협력해 그 악령을 빼내려 했어. 처음에 모모는 걱정했지만 이 장면에 익숙하니 할 수 있었어. 고양이의 부적이 색을 바꿨으니 악령이 안에 있어. 이쪽이 너무 많아서 그건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 그렇게 그들은 주위에서 찾았고 창고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챘어. 모든 걸 조종하는 능력으로 모모는 성공적으로 잡았어. 모두가 놀라고 세이코 할머니는 그 안에 있는 게 투보 할머니라고 알려줬어. 손녀는 할머니가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어. 결계에 강력한 위협을 느꼈으니 그 할머니는 켄의 몸속으로 숨어들었어. 때리고 거의 죽을 뻔해서 그 기운을 숨길 수 있었어. 목적은 힘을 회복한 후에 모두를 죽이고 복수하는 거야. 모모는 그 할머니가 이미 졌는데도 큰 소리치니 이제 이쪽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상기시켰어. 협박당하니 그 할머니는 그의 비를 걸어서 자신을 없애면 그 비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어. 듣고 나니 그들은 충격받았어. 이제 주도권은 그 할머니에게 있어. 바로 앞에서 그 할머니는 켄에게 칼로 두 사람을 찌르라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안 했어. 화가 나서 그는 무심코 마흑마 형태로 변했어. 이걸 보니 모두가 놀랐어. 보통 모모의 도움 없이는 변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한 건 투보 할머니가 끌려나와 제압됐어. 이때 세이코가 그 할머니에게 최고의 부채에 대해 설명했어. 그 부채는 악령을 몸에서 쫓아내지만
그 할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모모는 영혼 부분만 빼낼 수 있었어. 듣고 나니 상대는 충격받았어. 세이코만이 의식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는 큰 소리치며 욕했는데 서로 늙은이들끼리. 그래서 그 할머니는 달려들어 그 할머니를 때렸어. 상대가 겁에 질려 용서를 구했어. 보니 켄도 기뻐하며 세이코짱을 칭찬했어. 방금 끝난 후 그는 다시 인간 형태로 변해 모모가 어떻게 그런 건지 물었어. 자기가 통제하지 않았으니까. 소녀는 할머니가 때리는 걸 막았어. 사실 그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 할머니가 살해당한 소녀 영혼들의 동정심을 보였으니까 화해하고 싶었어. 그 할머니가 그의 비를 돌려주면 용서하고 숲으로 보낼게. 실제로 그 할머니는 큰 소리칠 뿐. 켄의 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기차에서 패배한 후 그것이 날아간 것 같아. 그 입이 말하길 켄의 두 알을 영역으로 감쌌어. 지금은 OCM 크기의 금색 구슬이야. 듣고 나니 커플은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할머니는 아마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그 비는 강력한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악령과 요괴가 끌릴 테니까. 요괴 세계에서는 강력한 생명을 모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악령들은 인간을 공격해 생명을 빼앗아. 모모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어. 그 할머니가 미리 말하지 않은 걸 원망했어. 이제 켄의 두 알이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아. 그들은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밟아대며 마치 누더기처럼 중요한 걸 잃어버린 후 너무 맞아서 그 할머니는 힘을 회복하면 복수하겠다고 했어. 모모는 너무 늦었으니 일단 쉬라고 했어. 내일 다시 생각하자. 그들은 할머니에게 돌아가서 단서를 없다고 보고했어. 듣고 나니 세이코는 지인에게 그 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겠다고 했어. 게다가 그 아이에게 마악마 힘을 조심하라고 했어. 이제 그 입이 조종하지 않지만 언제 통제되지 않을지 모르니까 켄에게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켄이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모모와 사귀는지 물었어. 그 아이는 아니라고 하니 그들은 소녀의 연락처를 물어 유혹하고 싶대. 소녀가 너무 귀엽다며 친해지고 싶대. 갑자기 켄은 소녀가 정말 예쁘다는 걸 떠올렸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소녀는 친구야.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그 못된 아이는 그들이 이미 했는지 물었어. 모모가 쉽게 주는 걸로 소문났으니까 그들도 한번 해보고 싶대. 듣고 나니 켄은 화가 나서 마악마 형태로 변했어. 그 청년도 맞짱을 뜨려 했지만 오늘 그 아이는 너무 강했어. 결과적으로 위협받고 소녀의 친구를 험담한 놈에게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소금이나 팔라고 했어. 다행히 아직 아무도 켄의 힘을 알아차리지 않았어. 켄은 정신을 차리고 평소처럼 외계인 잡지를 읽으며 자리로 돌아갔어. 갑자기 투보 할머니가 가방에서 튀어나와 장난치니 켄이 깜짝 놀라. 그는 사람 없는 구석으로 달려가 그녀가 무슨 일인지 물었어. 그녀는 100년 만에 학교에 오니 이렇게 깨끗하고 웅장한 모습에 놀라워. 그 할머니는 100년 만에 학교에 왔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멋지다네. 켄은 집에 있는 소녀 옆에서 격리된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는 세이코가 가게 해줬어. 지금은 고양이 모습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 게다가 지루하니 켄을 따라와서 재밌는 걸 찾아. 켄과 단둘일 때 그 할머니는 마악마 힘을 돌려달라고 유혹했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먼저 두 알을 찾아야 해. 아니면 이 모습으로 영원히 있으라고. 소녀의 귀여운 목소리가 들리니 켄은 가서 물었어. 비밀을 지키라고 하니 그 할머니는 그렇게 했어. 이때 켄은 소녀가 너무 귀엽다고 느껴서 얼굴을 못 봤어. 소녀는 설명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냥 도망쳤어. 그래서 쫓겨났지만 그 할머니는 이 기회를 이용해 학교 생활을 즐겼어. 잠시 후 교실에 들어가니 소녀는 그 아이가 자신을 피하는 걸 보고 화났어. 친구들은 연인끼리 싸웠나 물었어. 미코는 켄이 정말 멋있다고 하며 아침에 켄이 친구를 욕한 걸 들었어. 듣고 나니 소녀는 켄이 자신을 위해 화났단 걸 놀랐어. 문제는 왜 그 아이가 피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쉬는 시간에 전 소녀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소개하자면 소녀는 AA야. 학교에서 가장 예쁜 줄 아는 여학생. 전 소녀에게 맞았으니 모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어. 소녀의 몸에서 팔이 자라난 걸 봤으니까 악마라고. 자기 자신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AA는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고 아우상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싶었어. 증거는 하늘이 준 금색비야. 그렇게 소녀는 켄의 두 알을 주었지만 너무 아우상해서 모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젯밤 영적 족쇄와 투보 할머니가 패배한 후 금색 구슬이 길을 가던 AA의 머리에 떨어졌어. 그걸 잡자 힘으로 초자연적인 걸 볼 수 있게 됐어. 떨어진 걸 주우면 주머니에 넣어. 이때 두 공모자는 AA에게 귀신 쫓는 도구를 가져왔어. 십자가를 맞자 냄새가 지독해서 기름인 줄 알았어. 두 아이는 소녀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친구라면 도와야 하니까. 갑자기 AA는 뒷뜰에 누가 있다고 지적했어.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봤어. 잠시 멋지게 보이려 하다 남자들이 오니 다시 연기하며 귀엽다고 칭찬받았어. 그 후 암호로 소통하며 두 친구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원숭이가 탈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들은 이해했어. 정말 대단해. 이 일은 투부 할머니가 다 들었지만 모모에게 말하지 않고 재미를 보려 했어. 잠시 후 커플은 옥상에 가서 먹었지만 켄은 여전히 소녀의 얼굴을 못 봤어. 투부 할머니를 감시한다고 핑계로. 소녀는 그 할머니가 왜 학교에 왔는지 놀랐어. 그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따를 필요 없대. 모모는 졌으니까. 소녀의 말이 맞아서 그 할머니는 달려들려고 했지만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해? 그렇게 그들은 싸웠어. 잘난 척하니 덤벼오라고. 켄은 막았어. 투부 할머니가 이상한 소녀를 발견했으니 조사하라고. 실제로 그 할머니는 켄의 비를 찾는 중이야. 장난치는 게 아니야. 모모는 켄의 두 아리 학교에 있을 거라 믿지 않았지만 정보가 없으니 찾자고. 그들은 인간 요소를 무시하고 있었고 만약 학교에서 누군가 주었으면 그 입은 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겉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금색 구슬이니까. 동시에 만약 그렇다면 그걸 만진 자는 영역을 깨우고 악령과 모든 걸 볼 수 있게 돼. 더 중요한 건 그 자는 악령에게도 보인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AA가 의심 대상이니 수업 후에 보여주겠대. 그 소녀는 모모가 너무 강력해. 자신은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그 노파의 말이 맞아. 그녀는 학교 마당에 서 있는 유령을 봤어. 수업이 끝나자 그 커플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상대방이 모모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며 다른 곳으로 초대해. 상대가 자신을 화분으로 본 줄 알고 그녀도 동의하며 마무지러 갔어. 켄은 투부 할머니에게 속도를 더해 용의선상은 바로 그 소녀라고 알려줬어. 켄도 그 할머니에게 그 소녀가 의심 대상이라고 들었어. 모모는 황폐한 집으로 유인됐고 결과적으로 A의 두 친구에게 잡혔어. 소녀는 십자가로 청소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모모가 너무 꿈틀거리니 두 아이는 잡았고 소녀는 초능력으로 그들을 멀리 던졌어. 보니 A에는 더 믿음이 생겨 금색 구슬을 꺼내 소녀를 없애려 했어. 그렇게 서로 돌려달라고 했지만 AA는 신이 준 거라며 세계를 구한다고. 그렇게 서로 다투다 켄이 달려왔어. 모모는 그 소녀가 켄의 두 알을 들고 있다고 경고했어. 켄은 그 소녀가 악령에게 노려지고 있다고 말했어. 순식간에 분홍 드레스 입은 악령이 AA를 잡아 자기 딸이라고 했어. 과거가 그 할머니의 눈에 그 할머니는 딸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다렸어. 과거가 그 할머니의 눈에 떠올랐지만 소녀는 인정하지 않았어. 모모는 켄에게 마속도 형태로 변해 사람을 구하라고 했고 상대도 빠르게 피했어. AA는 그 아이도 악령이라고 생각했어. 켄은 달려들었지만 잡혀 그 악령의 그물에 빠졌어.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 초능력을 써서 끌어냈어. 보니 A의 어머니는 발레 동작으로 소녀를 멀리 차서 마속도를 삼켰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로 그 할머니는 10년을 기다렸어. 소녀는 상대를 모모의 악령이라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욕을 먹었어.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말해? 그 할머니는 딸이 자신을 부를 때 행복했으니 더 듣고 싶었어. 그 후 소녀는 남자를 돌려달라고 했어. 인간을 공격하는 건 법을 어기니 AA를 없애고 싶어. 그들이 다투는 걸 보고 모모와 협력해 악령을 이기자고 했어.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 투보 할머니도 그 녀석이 던진 덕에 나타났어. 동족의 밥이 될 뻔했는데 전화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한 그녀는 그 유령이 아크로바틱 소프트라고 알려줬어. 모모는 충격받았어. 그건 나무 친구의 전화인데 어떻게 그녀 손에 있지? 모든 정보가 인터넷처럼 정확해. 상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아크로바틱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부드러운 머리를 가졌어.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르자. 모모가 놀라서 물었어. 마귀끼리면 서로 알아야 하는 거 아냐? 투보 할머니는 그 하급 유령 따위에 누가 관심을 가져? 속도가 느린데 아이라는 멍하게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괴물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해 엄마를 슬프게 해. 결과는 입에 넣고 삼켜버렸어. 정말 악랄해. 방금 전까지 엄마라고 하더니 이렇게 되다니. 아크로바틱 소프트가 모모를 탓하며 딸을 망치게 했다고 엄마를 괴물이라고 부르니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머리로 공격해. 모모는 고양이 할머니가 풀어주길 바라고 그 두 사람을 구하려 해. 그 할머니는 거부하며 그들이 자신의 힘을 빼앗아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곧바로 목을 잡아 매달아. 그 할머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목을 조르는 건 무슨 엄마 같은 짓이야? 그렇게 모모를 사방으로 내던지며 숨이 끊어질 지경이야. 상대는 엄마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지만 그녀는 죽기보다 굴복하지 않고 결국 입에 넣어버려. 투보 할머니가 나서서 그 하급 유령아, 제발 우리 아이들을 토해내. 상대는 옛날부터 살아온 유령인 줄 모르고 아크로바틱 소프트를 짓밟을 셈이야. 또 욕해. 그 할머니는 고양이 신의 힘을 아나? 이 몸은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졌어. 동시에 상대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모모의 몸을 먹었다고 상기시켜. 바로 그 후 유령의 몸이 타오르기 시작해. 그 할머니가 한 짓을 물으면 그 멍청한 아이가 든 십자가가 불꽃이야. 모모는 뱃속에서 그것과 영역을 써서 먹힌 머리카락을 태워. 아마 우연이거나 고양이 신의 몸이 가져온 거겠지. 그렇게 새아이가 안전하게 토해져 나와. 구출이 성공했으니 이제 뱃속에 넣은 대가로 갚아야지. 여성 유령의 과거가 고통과 슬픔으로 나타나. 딸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이제 만나니 그 아이를 빼앗겼어. 그녀는 화나서 머리로 주변 물건을 공격해 켄이 다시 최상의 형태로 전환해 싸워. 그 아이는 아직 깨지 않았으니 짐이 돼. 모모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일단 도망치며 돌자고. 주위에 장애물이 많아 옥한의 속도가 제한돼. 그녀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공격을 당하기 직전 다행히 초능력으로 피해를 줄여. 그녀는 아이라를 되찾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아. 메인이 피하고 피해 다니며 싸워. 하지만 창고가 완전히 포위됐으니 빠질 수 없어. 이런 복잡한 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크로바틱이 공격해 옥한이 직접 맞고 멀리 날아가.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길 원하지만 받아들이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그 아이를 먹어치우겠다고.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돼. 옥한이 일부러 머리를 물건에 엉키게 해서. 모모는 회복되고 남자친구를 칭찬해. 아크로바틱 소프트가 화가 나서 이 정도로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아? 바로 장애물을 부수고 머리를 풀어. 보자. 모모가 초능력으로 상대를 묶어. 하지만 그 유령의 다리가 강해. 오래 못 가. 그 아이가 메인에게 빨리 공격하라고. 청년은 어떻게 싸울 줄 모르는데 모모가 입을 벌리고 놀라. 맞아. 외계인과 싸울 때 통제 못했고 지구 유령 때는 도망만 쳤지. 모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에 그냥 그 할머니를 날려버려. 아크로바틱 소프트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해. 그녀가 걱정해. 자신의 손이 묶여있으니 힘을 못 쓰고 캔이 안 하면 죽을게. 상대가 풀려 머리로 찌르기 시작해. 모모가 크게 소리쳐 메인이 힘을 발휘하게 해. 그는 엄청난 속도로 머리를 들이받아 그 할머니를 멀리 날려 쓰러뜨려. 그녀는 그 파괴력에 놀라. 이게 그의 한계야. 몸이 터질 듯해. 투보 할머니가 듣고 불만족. 그 힘으로 겨우 그 정도라니. 커플이 아크로바틱 소프트 어떻게 할지 묻자 그냥 내버려둬. 하급 유령이니 힘을 잃을 거야. 더 중요한 건 구슬을 회수하는 거지. 이 기회를 잡아 그들은 가서 되찾아. 모모가 남자친구에게 풀어달라고 하지만 안 돼. 그녀는 그 멍청한 아이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욕해. 그들은 아이라가 아크로바틱 소프트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 새 고양이가 구슬을 그에게 주지만 아직 하나가 더 있어. 한 개 더 있으니 완성돼. 그녀는 기뻐하며 청년을 놀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라가 숨을 멈췄어. 그럴 만해. 방금 전에 맞았으니 어떻게 살아. 두 친구는 믿지 않고 바로 가서 소생시키려 해. 메인 리오가 말해. 이건 보통 일. 유령에게 잡아먹이면 영혼이 나가. 모모는 초능력을. 옥하는 영역을 가졌으니 살아. 그녀는 아직 구할 수 있다고 느껴. 그녀는 인공호흡으로 구하려 해. 그는 자신 없지만 이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 동의해. 그들은 초능력으로 심장을 마사지해. 그 할머니가 한숨 쉬어. 커플은 그렇게 구조를 시작해. 고양이 신이 사람을 불러오라고. 거기 앉아 뭐해? 이때 그 어머니가 딸을 아끼며 돌아와 공격할 줄 알았지만 아니야. 그전에는 아이라를 흡수하고 싶었지만 이제 마음을 바꿨어. 평범한 호흡으로는 살리지 못한다고. 아크로바틱 소프트는 더 좋은 방법을 지고 아이라에게 자신의 기운을 전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녀가 살아날 거야. 이 기운은 모든 생물의 에너지 엔진처럼 이르면 움직이지 않아. 그녀의 기운을 아이라에게 옮기면 문제없어. 모모는 의심해. 방금 전까지 먹었는데 이제 슬퍼 보이네.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삼킬지도 모르니. 듣고 그 어머니는 입을 찢어 신뢰를 보여. 그래서 쇠막대로 투보 할머니의 목구멍에 넣을 수 있어. 그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기운을 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듣고 모모도 동의해. 만약 장난친다면 바로 머리를 부수겠다고. 옥한이 다시 마귀 형태로 변해. 모모가 기운을 전하는 법을 묻자 그녀의 능력으로 심장을 연결해야 해. 그녀가 직접 기운을 전할 거야. 이건 케이블처럼. 믿지 않지만 모모가 따라해. 덕분에 그녀는 그 불쌍한 유령의 과거를 봐. 처음에 그녀도 평범한 엄마였어. 매일 새들에게 음식을 팔아 돈을 벌어 딸을 기르곤 했지. 매번 피곤했지만 집에 오면 모든 게 사라지듯 작은 공주가 안아주네.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고되지만 행복했어. 두 어머니는 춤을 좋아하고 무대에서는 꿈을 꿨어. 딸이 친구들과 같아지길 원해서. 엄마는 밤낮으로 일했어. 아침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남자들을 위해. 마침내 딸에게 꿈꾸던 작은 드레스를 사줬어. 이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공격받았어. 그 남자가 엄마를 잔인하게 때리고 딸을 데려갔어. 저항했지만 눈을 멀게 하고 팔을 부러뜨렸어. 유일하게 남은 건 다리와 강한 의지, 딸을 찾기 위해. 밤에 혼자 달려갔지만 하늘은 절망만 줬어. 꿈은 이제 후회만 남아. 그녀는 마지막 춤을 추네. 오래 살 수 없으니. 죽음의 순간 그 불쌍한 엄마의 머리는 흐려져. 중요한 걸 잃었다는 것만 알아. 이때 아이라가 나타나 엄마라고 부르지만 실은 아니야.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새겨져. 곧 아버지가 와서 딸을 데려가. 엄마가 멀리 갔으니 이제 혼자서 성장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아이라의 진짜 엄마가 최근에 죽었다고 알았어. 그래서 보호의 욕구가 생겨 그녀를 마귀로 만들었어. 10년 동안 아크로바틱 소프트는 아이라를 지키며 지켜봤어. 다시 다치지 않게.
자신의 진짜 딸 얼굴을 잊어버려서 아이라를 엄마로 여겼어. 모든 건 딸을 사랑해서. 하지만 막이라서 정상적이지 않아. 그 기억을 본 모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고통을 느껴 쓰러져. 메이는 그 할머니가 여자를 건드렸나 싶어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가 막아 불쌍함으로 표현할 수 없어. 아이라도 살아났고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해 보호하려 했는데 오히려 다치게 했어. 한 생명을 구한 대가는 크지. 막이 몸이 썩어가며 모모가 아파. 아크로바틱 소프트는 감정을 참지 못해 괴물처럼 행동했으니 이런 결말이 어울려. 그들은 투보 할머니에게 구할 방법이 있나 묻자 한 목숨으로 한 목숨 너무 이익이야. 기운을 잃으면 죽어 무슨 생물이든. 그전에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했어. 이제 모든 게 사라지니 아크로바틱 소프트는 두 세계에서 사라질 거야. 투보 할머니는 막이라서 신경 안 써. 모모는 너무 잔인하다고. 아이라도 그래. 유령이 떠나려면 외부의 마음이 필요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 그 어머니는 더 놀고 싶어. 자신을 탓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바로 그때 아이라가 뭔가를 느껴달려가 안아 엄마라고 부르네. 그렇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은 엄마를 다른 사람은 딸을 잃어.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했어. 잠시지만 영원히. 아이라는 그녀가 더 좋은 세계로 가길 바래. 자신은 절대 잊지 않을 테니. 그 어머니는 시간이 지난 후 어쩜 아이라가 모모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옥한만 이해 못해. 이 여자애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의 눈에는 두 여자가 돼지처럼 차가운 국수를 잔뜩 먹는데도 멈추지 않아. 모모가 묻네. 그때 그릇을 머리에 던졌을 때 나를 적으로 봤나? 친구는 안 하겠지만 사과하니 아이라도 캔을 장난으로 쓴 걸 설명해. 듣고 그 아이는 모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그릇으로는 적이 될 수 없어. 나를 노린 건 그녀가 악마라고 판단해서. 아크로바틱 소프트와 싸운 후 아이라는 그 가설을 더 믿어. 모모가 설명해도 그 멍청한 아이는 안 믿어. 옥한의 형태가 마귀 같다고. 게다가 세이코를 할머니라고 부르니 그녀는 안 믿어. 너무 젊고 예뻐. 그래서 자매처럼 부르자 그로 인해 손녀는 머리가 아파. 그 할머니는 칭찬받으니 기뻐. 아이라가 착하다고 자기 집 아이와 다르게 모모를 악마라고 부르며 전쟁을 부추겨. 상황이 더 나빠져. 투보 할머니는 상관없어. 먹는 게 제일이야. 이제 아이라는 옥한과 그 아름다운 자매를 유령으로 모모를 보스로 여겨 세계를 파괴할 거래. 듣고 그녀는 서서 그 아이를 검사받게 해야겠어. 뭔가 이상해. 그녀는 그 바보를 욕해. 미쳤나? 그런 초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내 머리를 날렸어. 그렇게 두 사람은 눈빛으로 싸워 켄은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어. 아이라는 가볍게 말해.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 너무 아름다워서 무시하지 마. 먹고 나서 그녀는 가며 은발 자매에게 국수 맛있다고 감사해. 세이코는 그 아이를 좋아해. 다음에 오라고. 진짜 악랄해. 모모가 그 할머니를 욕해? 가족이면서 그 아이 편이야. 갑자기 아이라가 돌아와 말해. 켄이 악마인데 왜 여러 번 구했나? 그는 단순히 남이 위험하면 도와야 하니까. 이 말은 그녀의 심장을 흔들어. 갑자기 메인을 더 사랑하지만 말 못해. 그와의 거리가 커서. 모모는 이 광경에 소름 돋아. 그 바보가 뭐라고 했나? 그래서 그 할머니의 머리가 문제인가 봐. 밥 먹은 후 두 할머니가 그 손자를 데리고 소화 위에 운동해. 메인 리오가 공을 던지면 젊은 재능 샤이코가 보여. 옥하는 깜짝 놀라. 어쩜 이 방법으로 구슬을 넣으려 하나?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결과는 공을 던지며 메인의 그곳에 직격해. 이런 장난으로 너무 악랄해. 누가 참아? 두 할머니와 손자는 그 광경에 기뻐. 옥한이 구슬을 회수했다고 축하해. 세이코도 상대를 칭찬해. 다음에는 마칠 거라고. 한 주 후 모든 게 평화롭지만 메인의 마지막 구슬은 아직 없어. 그녀는 집에 컴퓨터가 있나 묻고 네트워크에서 찾아봐. 아이라처럼 누가 주었을지 모르니. 그 청년은 책만 보는 타입. 전화나 컴퓨터는 안 써. 모모는 이래서 돈 벌어 새 걸 사야겠어. 지난번에 전화가 망가졌으니. 그녀는 남자친구와 만나러 가지만 거절당해.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놀러가지 않겠다고. 그 후 그녀는 나무와 미코와 함께 먹어. 그들은 옥한에 대해 묻자 바쁘다고. 하지만 그녀는 메인이 뭘 숨기는지 의심해. 듣고 두 아이가 불을 지펴. 켄이 다른 여자가 있대. 모모는 그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지만 그 눈빛을 생각해. 모모를 위한 편지를 생각해 걱정돼. 그래서 확인해. 걸어가다 갑자기 그의 눈이 마주치고 그가 다른 여자를 누르고 있네. 그녀는 충격받아. 의심이 맞았나 싶어. 하지만 실은 아니야. 옥한이 놀지 않은 이유는 체력을 훈련하기 위해. 구슬을 찾으려면 강해져야 해. 그 무서운 괴물들이 올 테니. 사유 할머니가 100번씩 푸시업, 복근, 스쿼트를 시키네. 누군가처럼. 민우의 동기는 모모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아이라가 와서 말해. 너는 막이고 나는 사람인데. 인정 안 하겠지만 이미 사랑했어. 켄은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아. 내 감정을 보여줄게. 그렇게 그녀가 다가가 키스하려 하지만 밀려. 이 마음은 모모만을 위해.
그는 왜 그녀가 내향했는지 모르겠어. AA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잡지에서 읽은 대로 했어. 이제 책임져. 듣고 오카는 그 바보 같은 생각에 손들어. 어디서 읽었나 물으면 아버지 18 플러스 책에서라니. 이해 안 돼.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던데 왜 나를? 그렇게 두 사람은 다투며 키스하려 해? 청년은 AA가 어떤 마귀에 홀린가 싶어? 그는 빠질 수 없어 결국 쓰러지며 로맨틱한 광경이 되지만 그녀에게는 충격이야.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AA를 누르고 키스하려 하니 화가 나서 가버려. 오칸이 설명해도 그녀는 그를 속였다고 보고서 쓰는 척하며 다른 여자와 있으니 옷까지 벗었어. 켄이 쫓아가지만 욕만 먹어 아무것도 듣지 않아. 그날 후 두 사람 사이에 큰 거리가 생겼어. 모모는 학교에 가지만 하늘에 떠있는 듯 뭔가를 부수고 싶어. 나무와 미코는 그녀가 사랑병에 걸린 걸 보고 걱정해 왜 혼자 셀프를 때리는지. 오카는 자신의 실수를 알지만 그녀를 위해 강해지려 해. 설명은 필요 없어. 갑자기 그는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 친구들은 사라지고 아이라의 목소리만. 지금 밖이 신비한 힘으로 둘러싸여. 오카는 이게 전에 외계인에게 쫓겼을 때랑 같아. 지금 모모는 다른 곳에서 켄을 걱정해 어제 일 생각하면 피가 끓어. 더 중요한 건 방 안에 물이 차고 빠질 길 없어. 갑자기 뭔가가 다가오니 그녀는 숨고 그 그림자를 봐. 로크네스 괴물이야. 겁에 질려 파동을 일으키니 그 괴물은 민감해. 먹이를 알고 파괴 광선을 쏴. 학교를 자르네. 그녀는 무서워 숨을 죽여. 발각되면 죽어. 다행히 그 생물이 다른 곳으로 가니 모모는 일단 피했어. 옆 건물에서 커플은 방금 소리를 모르겠어. AA도 무서워 그들이 나를 잡나? 켄은 손들어 이 상황에서 장난칠 때야? 그는 전에 외계인이 공격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안 믿어. 모모에게 그들은 마귀보다 나빠. 왜 그들이 노리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부위를 수집한다고. 이때 강한 주먹의 적이 나타나 오카는 최상의 형태로 피하게 해. 청년은 여자를 보호하며 싸우지 못해. 그래서 그녀에게 빨리 가라고. AA는 기뻐하지만 아직 키스 안 했으니 가지 않겠다고. 갑자기 다른 힘이 그를 누르고 다시 인간 형태로 새로 행성의 기술이 마귀 힘을 제어해. 알아보니 전투 후 오칸과 모모의 데이터가 보내졌어. 그들은 강력한 적으로 봐. 아이라는 위험하게 말해. 그들이 멈추라고. 결과는 쓰러져. 그들은 이상해. 강한 영역이 있는 자만 이 차원에 들어올 수 있으니 기기가 고장인가 싶어. 오카는 무력해. 변신 못해. 모모에게 제어당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걸 알게. 저주받은 거라니 더 좋아하고 그의 옷을 벗겨. 잠깐 그걸 자르려 할 때 모모가 소리치니 아이라가 마귀 형태로 변해 머리로 구해. 켄은 아크로바틱 소프트의 귀환에 충격받아. 아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벌거벗은 걸 보고 기뻐 결혼할 셈이야. 외계인들은 그녀도 초능력을 가진 걸 보고 놀라. 이 차원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녀의 것도 가져가겠대. 오카는 부끄러워 잠깐 멈춰서 옷 좀 입게 해. 주먹쟁이도 발을 쓰는 상대를 좋아해. 둘 다 속도가 빠르지만 AA가 더 빠르고 모든 공격을 피해. 그녀는 뒤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은 강해. 밀어내는 기술이 있네. 주먹쟁이도 연루돼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그들은 그런 싸구려는 죽으면 새로 만들 수 있대. AA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벽에 부딪힌 기분이야. 그녀가 춤을 추는 동안 켄은 옷을 찾으며 주먹쟁이가 치고 멀리 날려. 아크로바틱 소프트는 그 주먹이 무섭지만 안 맞으면 문제없어. 듣고 외계인이 더 강한 기술을 쓰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느껴 그 몸으로 피해를 대신해. 주먹쟁이는 AA와 놀기 좋아해. 그의 심장은 옥한으로 가득 찼으니 네가 이길 수 없어. 그 말 후 그녀가 두 번 차기로 그를 천장에 박아. 기회를 잡아. 아크로바틱 소프트가 초고속으로 세로 행성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다시 제어되네. AA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에게 놀림받아. 그들은 이걸 너무 가볍게 봤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그녀의 움직임을 칭찬하지만 힘은 약해. 왜 아이라의 것도 자르려 하니? 그녀에게는 없는데. 그녀는 큰 소리로 나는 선택받은 자. 이기겠어. 말 끝나자 주먹쟁이가 그녀를 무거운 힘으로 쓰러뜨려. 다행히 그녀의 어머니 기운이 보호해. 살아. 그들은 그녀가 선택받은 자라지만 우리를 위해 보는 그녀가 위험해지니 켄이 나서 아직 옷 없으니 90% 힘을 잃었어. 청년은 그들이 자신을 노린다고 그래서 싸우고 형태를 바꿔. 그 모습이 멋지지만 옷 없으니 웃겨. 새로 행성 사람들은 오해하나 본데 네가 원래 목표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들의 기술이 너무 강해. 변신을 완전히 막아. 이 상태로 세 사람의 힘으로 형태 유지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하지만 이 기술의 약점은 사용자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지원자를 데려왔어. 주먹쟁이는 영향을 안 받고 그를 시켜 때리라고. 보는 오칸이 이렇게 되니 AA가 멈추라고 애원해. 죽을까봐. 하지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 그는 마귀 형태로 변해. 그는 초고속으로 머리를 들이받아 적을 날려 공간을 부수네. 새 외계인은 그에 충격받아. 실제는 모모의 초능력이 도운 거야. 켄은 그녀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욕만 먹어. 더 이상 속이지 마. 여기서 모모만 그들의 힘을 막을 수 있어. 그녀는 전에 그들이 자신의 것을 자르려 했던 얼굴을 잊지 않아. 마귀 속도는 쓰러져. 그녀를 그리워해. 그녀는 분노해. 변태처럼 보지 마. 싸움은 균형이 돼. 세대세. 세로 행성 사람들은 그 괴물이 어디 있나 물어 모모를 막기 위해 데려왔어. 그녀는 아이라의 아크로바틱 소프트 형태에 충격받아. 커플은 돌진하려 하지만 다시 제어되네. 그들은 그녀에게 영역을 제대로 막으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싸워? 그들은 왜 모모가 쓰러졌는지 모르고 이익을 이용해. 보는 주먹쟁이가 못 싸우니 한 명이 그에게 먹여 회복시켜. 뿐만 아니라 그는 더 강해져. 속도와 주먹이 세지고 커플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모모를 자극해. 그녀는 그들의 힘을 밀어내.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어. 그래서 용병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옥한과 아이라는 지원으로 3명을 보호해. 그렇게 적은 무효화됐으니 유일한 상대는 주먹쟁이. 하지만 그녀가 돌진에 차면 나라가 천장에 박아. 그 동작이 너무 빨라. 모모가 이해 못해. 그가 또 치려하지만 메인 아오의 속도로 막아. 속도만 보면 그를 이길 수 없어. 그는 그 주먹을 봤으니 두 마귀가 협력해. 옥한이 AA를 피하게 하고 그녀가 공격하게. 그들의 춤 실력이 대단해. 처음이지만 충분히 상대를 쓰러뜨려. 모모는 보고 기뻐. 이제 그녀에게 남자친구를 놓으라고. 너무 오래부터. 동시에 떨어지면 같이 날아가지 않게. 결과는 시기라고. 그래서 모모가 말해. 떨어지면 적어도 하나는 자유로워. 켄의 모습에 그녀도 분산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다가 그때 그 괴물이 나타나. 그는 물을 만들어 모두를 삼키네. 적이든 아군이든. 다행히 3사람 다 수영을 알아. 아직 안 죽어. AA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 모모는 벽을 만지니 모든 게 변했어. 팽창된 영역처럼. 천천히. 큰 생물이 오니 그들은 도망치거나 마주쳐. 그녀는 자신 없어. AA는 여기 내가 리더. 그래서 그녀가 듣게 해. 켄은 그 괴물을 넷이라고 부르며 소리 지르니 그녀가 귀엽다고. 모모는 참지 못해. 신경 끊어. 이 일은 예상 밖이니 새 외계인도 모르겠어. 한 명이 내시를 욕하니 결과는 파괴광선으로 자르지. 모두를 놀라게 해. 방법 없어. 빨리 달아나. AA는 커플에 버려지니 주먹쟁이에게 맞고 날아가. 그는 새우처럼 물속에서 주먹이 더 세지. 모모와 오카는 미친 듯이 헤엄쳐 피해. 오늘 아침에 그 새우에 대해 배웠으니 대책을 생각해. 물속에서만 새우가 힘을 발휘해. 게다가 호흡이 약해. 오래 안 참아. 이게 그들의 이점. 그래서 모모가 켄에게 마귀 형태로 칠하고 확실히 더 빠를 테니. 그는 따라하지만 투보 할머니가 수영 못하니. 일단 무용지물. 이 점은 그에게로. 그래서 커플은 계속 피해. 모모는 이 불편한 적과 어떻게 싸울지 궁금해. 먼저 그 바보를 구해야 해. 익사하기 전에. 새우가 막으니 초능력 못 써. 켄은 듣고 미끼가 돼. 관심을 끌어 AA를 구할게. 아니, 이번에 죽으면 끝이야. 그녀는 그가 위험해지니 두 사람은 다툼. 오카는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거부해. 더 문제만 생겨. 탓해. 그들이 장난치며 안 도망쳤으니. 그녀는 듣고 부정해. 그가 그 바보와 했든 상관없어. 다투는 시간에 물 좀 더 마셨네. 아직 나타났나? 청년이 그녀의 손을 잡아. 진심을 들어. 그 일에 신경 쓰면 말해.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너에겐 안 돼. 이 말은 토로처럼 그녀를 감동시켜. 그리고 그를 욕해. 변태야. 갑자기 만지면서. 적은 공격해. 다행히 옥한이 그녀를 밀어. 그렇게 그들은 가라앉아. 로맨틱하게 서로를 봐. 청년은 또 욕먹을까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모모는 기뻐서 아무 말 안 해. 사랑의 힘이 더해지니 머리가 더 밝아. 그녀는 능력으로 켄의 몸을 잡아 초고속 보드로 만들며 연속으로 눌러. 그들은 AA를 구하고 적의 포위에서 벗어. 보는 그녀가 물을 많이 마시니 모모도 소생시켜. AA는 깨서 꿈인가 싶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의상이 움직임을 방해하니 둘 다 벗어. AA는 거부해. 신혼밤에만 벗는다고. 하지만 벗겨. 밖에서 세우는 일 못하니 급여가 줄까봐. 갑자기 다른 외계인도 그 괴물에 잡아먹혀. 방법 없어. 빨간 눈이 새우와 합체해. 그래서 더 무서울 게 없어. 안에서 아이라가 민우에게 책임을 물어 몸을 봤으니 모모는 손들어 진지해. 안 그러면 질 거야. 3사람은 그 아래로 가니 그들은 합체했어. 그 괴물과. 그렇게 그들은 파괴 광선으로 쫓겨. 다행히 모모의 통제는 조금 더 빠르지. 이후 모두가 그 광선에 알았어. 그 괴물이 물을 모으면 쏘는 거. 그걸 무효화할 수 있지. 메인이 생각해. 그걸 공격하면 무효화할 수 있지. 기회를 잡아 3사람은 AA가 형태를 바꿔 그 목을 조르게 해. 그녀가 돌진에 치면 새우의 기술로 튕겨. 아마 그들은 그게 입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어. 곧바로 아크로바틱 소프트가 쓰러져. 모모는 켄을 데리고 피하게. 이건 안 돼. 그들은 AA를 맞이하며 너무 바보지만 더 노력해. 동시에 알았어. 처음부터 그들이 이 합체를 계획했어. 새우를 데려와 그 괴물의 약점을 보완하고 외계인이 통제하게. 그들은 무적 버전을 만들었어. 유일한 약점은 옥한이 생각한 대로 새우는 육지에서 약해. 듣고
모모가 아이디어네. 하지만 세 사람은 그 기술에 걸려. 그녀는 위험에 직면하지만 이게 그녀가 가장 강한 기회야. 그는 그녀를 없애려 해. 하지만 그의 두 손이 부서져. 모모는 강한 영역으로 물을 밀어내 적의 힘을 90% 줄여. 그녀는 새우와 합체한 게 치명적 실수라고. 물속 주먹이 역대 최강이지만 물 없으면 쓰레기야. 전력을 쓰면 압력으로 몸이 산산조각. 자신의 주먹 충격 때문이야. 화가 나서 그는 마지막 힘으로 그녀를 잡아. 그는 자신 있게 물속에서 몇 시간 버틸 수 있지. 모모는 얼마나 참아. 하지만 그녀는 동료가 머리로 조르게 그 괴물이 광선을 못 쏘게. 마귀 속도는 수영 모르지만 이 지지점으로 최후의 기술을 쓸 수 있지. 그렇게 오칸이 초음속으로 날아가 그 괴물을 꿰뚫어 그녀를 구해. 그 후 그들은 사라지니 세 사람은 현실로 돌아와 웃네. 둘은 서로 안 하지만 학교에 있다는 걸 잊고 친구들이 보는 데서 아이라도 연루돼 학교가 새아이가 벌거벗은 걸 보고 충격. 이 수치는 강에 빠져도 안 지워. 벌거벗고 학교를 뛰어다니고 나서 새 친구는 의무실로 불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물어. 선생님은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런 모양새라니.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고 다른 이유를 찾아. 듀아 선생님은 괴롭히는 걸 싫어해. 내가 내 편이야. 그래서 숨기지 마. 그들의 이름을 말해. 내가 죽여줄게. 걱정 마. 오카는 그들이 남남행성에서 왔다고. 그래서 안 돼.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대. 보자. 그녀가 나가. 그 노인을 문 안 두드리고 들어왔다고 욕해. 새아이는 그녀가 너무 세다고 서서. 그 선생님만 불쌍해. 채찍으로 맞아도 아무 말 안 해. 일단 그녀는 그들에게 방을 빌려 쉬게 해. 마음을 안정시켜.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진술을 할게. 모모와 AA는 머리를 쥐어뜯어. 내일 어떻게 살지. 학교가 다 봤어.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다 사라졌어. 모모는 화가 나. 외계인들이 너무 집요해. 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공격하니 누가 막아? 켄은 이번에는 자신을 노렸다고? 투보 할머니의 힘이 너무 커서 세로 행성이 눈여겼어. 이걸 말하며 모모가 그 바보에게 언제부터 아크로바틱 소프트의 힘을 썼나 물어. AA는 방금 전이래. 위험에 처했을 때 깨웠어.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전사라 어머니의 능력을 쓰는 건 당연해. 모모는 용서해. 전의 기운을 전했을 때 이 효과였나 봐. 오카는 아이라도 목표가 될까봐 걱정해? 그렇게. 그 말에 그녀는 두려움 대신 사랑이 피어올랐어. 왜냐하면 그가 이 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음을 알았으니까. 요괴의 힘으로 그들은 저항할 수 있었지만 외계인들이 정말 강력하다는 건 인정해야 해. 모모가 물었어.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마귀의 힘을 원한다면 그냥 찾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맨의 머리가 밝아졌어. 외계인들이 기술이 훨씬 앞서 있지만 지구를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엔 극강의 요괴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맨은 전 세계에 악령이 존재한다고 확신해.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야. 힘의 균형을 보면 요괴들이 조금 더 강하네. 증거는 방금 외계인들을 이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겨냥한 건 아직 완전하지 않고 다른 요괴와 연관없는 자들. 오칸을 공격한 건 완벽한 이유야. 그 애는 아직 덜 익은 먹잇감이니까. 미는 자신의 남은 구슬이 그들에게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까지 잡히면 끝이야. 지구도 망할 테니까. 요괴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외계인들은 지구를 총공격할 거야. 그 분석을 듣고 두 친구도 겁에 질렸어. 전반적으로 상황이 매우 위급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벌거벗은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야. 이렇게 되면 내일 학교 가기 무서울 거야. AA가 모모가 자기 옷을 벗겼다고 돌려가기로 생각했어. 방 안에서 그들이 시켰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악당이 되기로 받아들였어. 바로 그때 A의 두 친한 친구가 와서 맞이했고 당연히 모모가 장난친 줄 알았어. 오칸이 설명하려 했지만 여자친구가 조용히 하니 그만뒀어. 그녀가 그들 위에 올라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어. 켄이 그 멍청이가 갑자기 키스하겠다고 해서 밀어냈는데 넘어졌어. 자기 혼자서 한 구석에 있었던 이유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었어. 그가 멋지게 되고 싶어하는 걸 알자 모모도 웃었어. 책벌레인 줄 알았는데 결심이 대단하네. 자기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걸 알자 그녀도 기뻐서 장난치며 놀렸어. 그 청년이 부끄러워서 가버렸어. 자기가 너무 과했단 걸 깨닫고 그녀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무와 미코가 와서 그들을 잡았어. 수업 중에 왜 두 아이가 사라졌는지 궁금해. 나타나니 벌거벗었으니 그들은 몰래 도망쳐서 장난친 줄 알았어. 그 후에 아라를 클래스 D에서 아는 사람 있는지 물었어. 미코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애도 두 아이처럼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들은 삼각관계거나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투는 비극일 수 있어. 듣고 나니 그 커플은 순간 얼어붙었어. 그 분석이 너무 정확해서. 이라의 방에선 친구들이 그 애를 찾아왔어. 그 애는 자신의 귀여움을 이용해 모두가 있게 했어. 자기가 믿음을 얻고 자부심을 느끼는 중에 두 친구가 최근 AA가 모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어. 듣고 나니 남자애들은 화가 나서 그 애가 AA의 미모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했어. 그 반에서 모두가 모모에 대한 헛소문을 다시 꺼냈어.
불안해진 그녀는 용기를 내서 인정했어. 그 친구가 어떤 남자와 자는 건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그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 애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모두가 충격받았어. 그들의 여신이 이렇게 슬플 줄이야. 밖으로 나가서 그녀는 자신을 너무 바보 같아서 울었어. 모모가 나타나서 위로했어. 어쨌든 요즘 그들과 함께 놀았으니까. 이유를 변명할 방법을 찾았는지 물었지만 AA는 말 안 했어. 그래도 그 애는 영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눈치챘어. 결과적으로 쫓겨났어. 그들은 적대자이자 라이벌이니까. 갑자기 권투 선수가 죽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바로 두 친구가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움직이기 전에 그는 쓰러졌어. 의식불명 중에 그는 항상 아들의 이름 치키티타를 부르며 울었어. 분명 그는 매우 슬픈 과거를 가졌어. 고향을 떠나 악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깨고 나서 그는 포밴드짓을 받고 지구의 초강력 전사들과 마주쳤어. 모모는 그를 보며 외계인이 분명해. 그건 그냥 바다물고기야. 그래서 두 할머니와 손주가 다퉜어. 세이코는 그건 그냥 바다물고기야. 그래서 두 할머니와 손주가 다퉜어. AA가 그를 어떻게 할지 물었어. 돌봐줬지만 그는 다시 공격할 테니까. 그가 반응하자 모모가 막았어. 늦기 전에 말해. 우리는 장난 안 칠 거야. 한 대 맞으면 로그아웃이야. 게다가 그녀는 그를 위해 칼에 밥을 만들었어. 하지만 외계인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걸 보니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세심한 보살핌에 감사했어. 이전에 개처럼 살았으니까 감동받아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환영 파티가 바로 그 후에 열렸어. 그 불쌍한 형은 지구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치웠어.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추가로 발길질을 했어. 공짜로 먹고도 모르는 척 남의 맛있는 부분을 뺐다니 방송도 끊겼어.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건드렸으니 발로 차버렸어. 두 작은 애들도 재밌게 끼어들어서 서로 쟁탈전했어. 사람들이 말하듯 음식은 수치지만 이 집에선 강자가 차지하는 법이야. 그래서 파티가 끝나도록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됐어. 그 물고기 형은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고 했어. 똥을 볼 때마다 피가 나서 매일 수혈해야 살아. 그의 아내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치료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해서 그 아저씨가 용병이 됐어. 그의 고향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 수밖에. 그 부족은 강인한 몸을 가졌으니 주로 주먹질 관련 일로 고용돼. 그는 자신을 너무 약해서 아내와 아이를 구할 돈을 못 번다고 자책해. 그 이야기를 듣고 켄은 감동받아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나 물었어. 내 구슬과 바나나를 주면 그의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괜찮으면 이 생애에서 아내를 안 맞이하고 주겠다고. 모모는 반대했어. 피를 전송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이번에 돕는다 해도 다음번엔, 그 다음엔 그 물고기가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게 최선이야. 오카는 그게 어렵다고 가능하면 이미 했을 테니까. 아라가 만약 네가 그걸 잃으면 내가 되찾아오겠다고 하니 그녀가 화가 치밀어. 그 아저씨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원수를 갚지 말아야지. 매는 모모의 말이 맞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어. 이미 너무 많이 받았으니 이제 떠나겠어. 세호 할머니가 그걸 막았어. 그 물고기가 피를 말하며 그녀의 손녀가 포기했어. 이럴 때 장난치다니. 하지만 정말 냄새가 나고 익숙해서 그녀가 우유 상자를 꺼내 맛보게 했어. 마시고 느낀 그는 이 맛이 자신의 피와 똑같아. 듣고 나서 3명의 손주가 충격받아. 할머니는 설명했어. 그의 피가 우유처럼 될 수 있으니 우유를 모아서 아들에게 전송하자. 이제 피 부족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자. 세호 할머니는 지인들이 있어서 그 물고기에게 소 한 마리를 줄 수 있어.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다고. 그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 다음날 모든 걸 준비한 후 그 주먹잡이는 우유병을 들고 고향 행성으로 떠났어. 이 은혜를 언젠가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 우주선 보이자 아이들은 흥분해서 외계인 친구에게 작별 인사했어. 그 후에도 세호 할머니는 그 아저씨를 물고기라고 부르며 외계인을 믿지 않아. 저녁에 3명의 아이들은 새 유니폼을 사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 전투 옷이 다 망가졌으니까. 실은 전에 2벌 사줬으니 설득하기가 어려워. 모모는 다음에 잘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어. 아라는 이걸로 우리도 사는 게 괜찮을까 물었어. 그녀는 이런 때 어른들의 돈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듣고 세호 할머니는 안경 쓴 녀석과 핑크 머리 소녀에게 사주기로 했어. 손녀한테는 안 해. 그녀는 네 얼굴이 너무 교활하다고. 돈을 구걸할 때 그런 눈빛으로 봐. 새 유니폼 원하면 우리를 위한 연기를 보여줘. 완전 난감해. 모모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역할을 맡아 모두를 웃겼어. 갑자기 손님이 오니? 놀랍게도 지지. 그녀의 어린 친구야. 그의 엄마가 세이코 할머니에게 맡겼나 봐. 오카는 세이코 할머니에게 그 청년이 소녀의 첫사랑이라고 듣고 충격받았어. 매는 첫눈에 그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고 느꼈어. 그의 옷차림은 스포츠 스타답고 키도 커. 얼굴도 진심이 넘쳐. 켄은 모모가 그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 지지는 남자로서 완벽하지만 모든 게 틀렸어. 실은 그는 아라보다 더 미친 듯이 놀아. 그는 장난치며 그녀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해.
새 친구는 그런 우아한 태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모모의 유머 감각이 꽤 좋으면서 왜 그런 녀석을 좋아하지? 어릴 적 모모가 맨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는 장난으로 피해갔어. 하지만 지지는 할머니를 잘 챙겨. 입만 열면 그녀를 칭찬해. 할머니는 그런 말을 좋아하니 그를 천재라고 여겨. 불쌍한 손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 청년은 이미 여기서 살기로 정해졌어.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쫓아낼 권리 없어. 옥한도 라이벌이 나타난 데 충격받았어. 아는 속으로 생각해. 이 가족이 또 악마를 끌어들이네. 모모가 최종 전투 라그나로크를 위해 동맹을 강화한다고. 듣고 나서 모두가 포기했어. 이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할머니가 모모에게 대들며 네가 원하는 대로 두지 않겠어. 그녀는 이 바보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아는 네 의도를 꿰뚫어봤어. 지금은 외계인 위협 때문에 협력하지만 그게 해결되면 모모가 세계를 침략할 거야. 반드시 동맹을 모집해서 아아는 반드시 동맹을 모집해서 모모와 라그나로크에서 맞서겠다고 맹세했어. 모모는 갑자기 쏟아지는 문제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켄은 하늘도 어두워서 가겠다고 했어. 늘 그렇듯 그녀는 조심히 가라 당부했어. 옥하는 속이 쓰려 집에 그녀가 그 녀석과 함께 있으니 그걸 보고 모모도 원숭이처럼 장난스럽게 격려했어. 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화가 나서 이건 다시 만나자는 뜻이야. 켄도 나한테 그렇게 인사해. 그는 부끄러워하며 그래도 그녀처럼 행동하며 내일 만나자 했어. 그게 모모를 충분히 기쁘게 했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로맨스는 아직 미완성이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 둘 다 고민에 빠졌어. 켄은 가슴이 아프고 그녀 아내는 왜 그가 집으로 이사 왔는지 이유를 물었어. 그는 할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그래서 다시 천재라고 불려. 손녀는 그 청년의 부모가 병원에 있어서 여기로 이사 왔단 걸 설명했어. 그건 이상해. 그의 친척이 많으면서 왜 이 집을 선택했지? 할머니는 손녀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 지지와 세우 할머니의 조합으로 모모는 아무것도 못해. 식사 후 그녀는 이게 웃기다고 느꼈어. 전체적으로 지지의 성격은 듣고 나서 그는 감사하다고 하니 그녀가 불편해졌어. 전체적으로 지지의 성격은 어릴 적과 같아. 갑자기 그는 초등학교 때 장난친 걸 사과했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놀렸으니까. 생각해보니 마귀를 받기 때문에 후회해. 듣고 나서 그녀는 놀랐어. 설마 옥한의 구슬을 훔친 건가? 하지만 아니야. 중학교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 이사간 후 산과 숲이 둘러싸인 집을 사서 좋아했지만 거기서 악마가 그를 공격했어. 처음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부모님한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그 생물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었어. 죽진 않았지만 그 마귀의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어. 전에 유명한 영매를 불러 쫓아봤지만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었어. 실력과 경험은. 게다가 5명 중 3명이 자살했어. 그런 사람들도 못 이기는데 누구한테 기대지? 다행히 영매들이 연결되어 몇 명이 세우 할머니를 소개해줬어. 실력과 경험으로 보면 그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문제를 이해한 모모는 왜 할머니가 도와주기로 한 걸 안 알려줬는지 원망했어. 그래도 그녀는 그를 격려했어. 우리 집으로 온 건 잘한 일이야. 갑자기 그는 더 죄책감을 느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 어릴 적 장난으로 그녀와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제 와서 그녀를 믿지 않던 할머니에게 의지해야 하니 그녀도 사과를 받아들였어. 우리 할머니 강하니까 안심해. 말 끝나자마자 그녀는 거부했어. 내가 할 수 없대. 세우 할머니는 손녀에게 상기시켜 나는 미그시티에서만 강하단 거야. 그래서 모모가 다른 곳에선 못하니 지지의 일은 네가 해결해. 듣고 나서 두 아이도 놀랐어. 그는 모모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감정을 느꼈어. 충격받았어.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세우 할머니는 옥한의 구슬이 이 일과 관련 있을 수 있으니 네가 마귀를 쫓으면 새 유니폼 사줄게. 모모를 불러서 그 유령이 들린 집을 맹렬히 뒤집어보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험처럼. 다음날 그 친구 진이 그녀의 반으로 바로 들어와서 함께 배우게 되었어. 실은 그 녀석의 진짜 이름은 진이야. 하지만 친하게 지내서 모모가 애정 어린 별명으로 부르는 거지. 자신의 매력적인 말솜씨로 단 한마디 소개만으로도 반의 소녀들 모두가 심쿵하게 되어버렸어. 반대로 남자애들은 그 녀석이 너무 뻔뻔해 보여서 엄청 짜증이 났어. 선생님은 그 청년의 부모님이 아프신 상황을 알고 특별한 사정으로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모모와 친하니까 진은 바로 그녀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 미코와 키는 처음에 그 이상한 녀석 때문에 꽤 짜증났어. 하지만 몇 마디 칭찬을 듣고 나니 그 녀석이 꽤 괜찮아 보였어. 불쌍한 모모는 그 미친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했어. 게다가 진이 지금 모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반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 진이 너무 집착스럽게 굴자 그녀가 화가 나서 달려들었고 나무가 갑자기 민우 편을 들었어. 모모는 이미 옥한이 있으니까 진은 다가오지 마. 반에서 그는 지금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새로 나타난 라이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어.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 모모가 그 녀석을 아직도 좋아하나? 서로 이름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귀엽다고 칭찬하니까.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모모가 나한테 신경 쓸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존심이 점점 무너지면서 켄은 너무 슬퍼졌어. 지금 그 소녀가 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수업 시작부터 쉬는 시간까지. 오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연습하러 가서 마음의 걱정을 잊어보려 했어. 그 일로 머릿속 잡념이 다 사라졌어. 열심히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소녀가 나타났어. 그녀가 좋아할 만한 걸 사서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고 전처럼 비밀 기술을 연습하는 줄 알았어. 지금도 이미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켄은 그녀가 이미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여기서 먹겠다고 하면서 그를 감시하겠다고 핑계댔어. 그 전날의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했어. 모모가 아직 안 먹었는지 물어보니 아직 안 먹었대. 그래서 그녀가 먹여주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서 바로 동의했어. 그런데 그때 파티보이들이 나타나서 어젯밤 친구인 켄을 알아보고 인사했어. 모모가 실망한 얼굴로 왜 미코디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속상하게 물었다. 그 젊은이가 재미있게 장난을 치며 친구가 질투하는 것 같아서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줬다고 그녀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 장면을 보고 켄은 가슴이 무너지듯 실망했다. 그는 누군가를 잃는 아픈 감정을 견딜 수 없어 다른 곳으로 가려 할 때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 인간 몸 모형이 마법처럼 살아 움직여 젊은이를 쫓아갔다. 모모는 너무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요청했어. 다행히 그 모형은 그들을 노리지 않고 다른 걸 찾고 있었어. 모모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직접 나서서 막아섰어. 하지만 진이 그녀가 위험할까봐 막아서 한쪽으로 밀어냈어. 모모는 그들이 서로 앉는 걸 보니 질투가 났어. 한편 그 소녀는 모형의 그 부분에서 황금빛이 빈다는 걸 보고 오칸에게 쫓아가라고 재촉했어. 그녀는 능력을 써서 상대를 잡았지만 그 녀석이 너무 강해서 두 사람을 끌고 갔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지자 모모는 최고의 상태로 변했어. 동시에 그 개자식에게 당장 그녀를 놓으라고 요구했어. 인체 형제는 여전히 미친 듯이 달려가 마음의 부름을 찾아갔어. 하지만 투보와 속도를 겨루는 건 불가능해. 오카는 빠르게 따라잡아서 상대가 자신을 막는다고 생각했어. 많은 전투를 치른 부부의 호흡이 그들을 도왔어. 모모가 전선을 가리키자 그녀는 즉시 두 사람을 연결했어. 그들은 여전히 그 인체 형제를 쫓지 않았어. 모모는 감사의 말을 했지만 위에서 그 쓸모없는 녀석이 모모의 머리를 때리며 막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어. 답답해서 그녀는 진에게 설명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그 후 그들은 성공적으로 인체 형제를 잡았어. 한 번 더 그는 세 명에게 큰 힘으로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의 신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몸이 산산조각. 나도 앞으로 나아가. 그녀는 너무 더러워 보여서 손을 놓았지만 곧바로 그는 회복됐어. 그렇게 그는 도시의 폐기물 더미로 달려갔어. 처음에 친구들은 그의 흔적을 잃었어. 하지만 모모가 그의 부서진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두드리며 소리를 따라가서 진을 찾았어. 그녀가 너무 대단해서 칭찬했어. 반대로 켄은 그 형제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어. 그에게 더 이상 달리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게. 동시에 그의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했어. 오카네 것이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타로를 불렀어. 바로 그 인체 형제의 이름이야. 그는 비참하게 외치며 한나를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랐어. 그들은 헤어졌나 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심한 거야. 확실히 그 여자는 완전하지 않아. 깨진 채로 있었어. 한나가 타로에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었는지 물었더니 당연히 사랑 때문에라고 했어.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말은 오칸에게 영원히 새겨졌어. 모모가 곁에 있을 때처럼. 유머러스한 세 사람은 한나라는 인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갔어. 동시에 서부인에게 한동안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했지만 안 됐어. 그녀는 네가 데려가서 집에 두라고 했어. 여기는 요괴들을 가득 채울 곳이 아니라고. 그는 깜짝 놀라서 제발 내게 모모는 그 달변가 때문에 더 추가해도 상관없다고 했어. 투보 부인은 너무 모욕당해서 화가 나서 자신은 그런 춤추는 요괴와 다르다고 했어. 그녀는 그 모형이 먹을 수 있을 리 없다고 장담했어.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돈도 아끼겠네. 그 남자에 대해 물으니 그는 이미 학교로 돌아갔어. 타로는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만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 모형으로 있겠다고 했고 매일 밤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세 사람은 무릎 꿇고 애원했어. 오카는 이 사랑이 양산박과 축구 형제처럼 아름다워서 도와주고 싶었어. 일반적으로 선은 꽤 관대해서 칭찬 몇 마디에 오케이 했어. 단 서로 애정 표현할 때는 나랑 이웃을 방해하지 마. 그리고 선은 손녀에게 다음 주에 속옷을 가져와서 지네 집에 머물라고 상기시켰어. 이 말은 너무 강렬해. 원래는 옷을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데 켄은 아직 모르니까 지네 집이 저주 관련 문제로 도움을 필요하다고 물었어. 그래도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모모는 진을 함께 데려가서 밥 먹자고 초대할 거라고 설명했어.
듣고 나니 그는 불안해져서 그녀가 혼자 집에 머무를 수 없어. 장면이 그들의 학교로 바뀌었어. 지금 몇몇 학생들이 용감한 게임을 하며 그 방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인체 형제가 나타나서 겁을 주고 그렇게 타로는 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내렸어. 사랑하는 이를 찾아. 그런데 너무 바보 같아서 트럭에 치여 로그아웃 됐어. 불쌍한 모모는 새벽 4시인데도 그 커플이 만나도록 기다려야 했어. 비록 모형일지라도 그녀는 그 친구를 잘 대했고 한나에게 걱정 말라고 그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2분 후 그녀는 바로 잠들었어. 인체 형제는 최악의 모습으로 왔어. 그래도 여전히 연인을 안고 키스할 수 있었어. 진짜 환상적이야. 모모는 졸린 눈으로 깨서 그들이 키스하는 걸 보고 꾸짖었어. 그 형제는 사과하며 오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늦었다고 했어. 내일은 꼭 새벽 2시에 올 테니 안심하라고 했어. 바깥은 즐거운 분위기지만 지네 방은 최악의 상태야. 몇 날 동안 그 청년은 전혀 잠을 자지 못했어. 모든 게 그 빌어먹을 유령 때문이야. 며칠 후 유머러스한 세 사람은 지네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 2 사람은 계속 친밀하게 굴었고 게다가 모모를 함께 놀려먹었어. 켄이 화가 나서야 그들은 멈췄어. 켄이 화가 나서 그들은 케이크를 내서 위로했어. 이 여행은 멀지 않지만 지는 그녀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했어. 그들을 보니 켄은 자신이 너무 소심한 건 아닌지 생각했어. 어쨌든 그 청년은 그녀의 친구야. 그래도 질투는 참기 힘들어.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계란 컵을 찾는 일만 생각했어. 모모가 그걸 보고 물었고 진에게 켄의 일을 이야기했어. 바로 어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라이벌을 보니 켄도 포기했어. 모모는 지금 그 녀석의 장난에 완전히 빠졌어. 그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유머 감각이 있어서 켄은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야 했어. 그는 크게 외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렇게 켄은 신비로운 잡지를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 놀랍게도 진은 이런 주제에 꽤 관심이 있었어. 갑자기 두 녀석이 공통 취미를 만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어. 켄은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서 순간 멈춰버렸어. 처음에는 모모에게 인상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3번째 바보가 됐어. 그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어. 2 청년은 매우 기뻐서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켄은 정말 대단해. 모든 걸 다 아는 걸 보면 그를 매우 존경하는 친구라고. 친구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제 막 며칠 만났으니까. 지는 갑자기 충격받아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 켄과 모모가 친구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 그 후 그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어.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꾸짖음을 당했어. 그런 약한 말은 하지 말라고. 지는 호기심에 물었지만 그건 비밀이라서 이야기 안 했어. 잠시 후 마침내 그들은 진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 모모는 너무 충격받았어. 이게 최고의 온천 마을이잖아. 그건 그의 아버지 직업과 관련이 있어서 가족이 여기 집을 산 거야. 모모가 기억하기론 그 삼촌은 화산 전문 박사야. 그렇게 그들은 친구를 따라 집으로 갔지만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어쩌다 보니 이 근처 사람들은 마귀처럼 보였어. 처음에는 집 아래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수천 계단을 오르라고 해서 커플이 지쳤어. 제거하려고 왔는데 마치 놀이처럼 됐어. 다만 다리가 아프지만 익숙하니까 괜찮아. 2 아이를 보니 완전히 실망했어.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네. 결국 도착해서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다른 한 명은 숨이 가빠. 진이 그녀에게 이상한 게 없나 물었더니 전혀 없대.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거의 로그아웃 상태야. 물 안 마시면 마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죽을 거야. 켄은 힘겹게 일어나서 그녀를 기다려달라고 했어.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났지만 아직 뭐인지 모르고 악마 같은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바라봤어. 안으로 들어가서 3명은 조심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기가 없었어. 모모는 그 친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 처음에 그는 영매사들이 이 집이 무섭다고 했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 마귀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야. 투보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영역이 너무 약해서 몰랐어. 그때 그녀는 캔 안에서 숨어 있었어. 모모는 자신 있게 이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진이 듣고 나니 그녀가 너무 멋있다고 하며 어깨를 주물러줬어. 그녀는 그 기세에 탄력받아 탄산음료 가져다 달라고 했어. 기회에 2 아이가 캔을 불러서 옆에 앉아 쉬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앉을게. 모모는 멀리 가서 내가 목욕 갈 테니? 온천에. 진짜 악마 같아. 마귀는 밤에만 나타나니까 안심해. 처음에 그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버렸고 진과 화합하라고 했어. 캔은 막을 수 없어서 그녀의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야. 이제 남은 건 2 남자라서 그들은 축구하자고 했어. 이건 정말 최악이야. 완전히 이 아이디어는 정말 최악이야. 캔이 전혀 모르니까. 그 친구는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캔이 적응하게 했어. 캔은 자신을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그녀가 여기 없네.
갑자기 그는 이걸 이용해 모모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녀에게 칭찬받는 상상을 하니 이미 기분이 좋았어. 그때 진이 그에게 물었어. 그 소녀를 좋아하나? 그녀가 너무 귀엽잖아. 켄은 그녀가 내 첫 친구라서 매우 존경한다고 했어. 한편 그녀는 물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몇몇 남자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녀의 머릿속은 연인을 걱정으로 가득 차 진의 개방적인 성격에 켄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그는 지금 그녀의 얼굴과 성격에 완전히 빠져서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싶어. 듣고 나니 켄도 지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두 사람은 공을 놓고 다투면서 모모에게 사랑의 말을 쏟아냈어. 누가 더 많은지 보자. 진에게는 그녀의 친구라는 타이틀이 자신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그녀와의 첫 키스 기억을 꺼내서 속으로 자랑했어. 저쪽에서 그녀는 휴식 후에 돌아갈 준비를 했어. 하지만 악마 같은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서 그녀를 향해 악의적으로 웃었어. 집에 있는 두 미치광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장난을 치고 하지만 덕분에 켄은 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분명 거실 옆에 문이 없는데 왜 벽이 이렇게 길지? 모든 게 두 방향으로 더 나빠지고 있어. 막을 수 없어서 그들은 벽을 부수기로 했어. 구멍을 뚫자마자 안에는 납덩어리가 가득했어. 모모는 지금 병든 자들과 마주하고 있어. 처음에는 초능력을 쓰려고 했는데 그들 중 하나가 아래에서 공격해서 그녀를 물에 밀어넣었어.